자, 은나래 씨부터 일단 하고, 지난주에 은나래 씨 어머니가 이제 한결 씨를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었죠. 근데 한결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본다기보다는 우리 딸이 부족한데 괜찮겠어요? 이게 훨씬 많았지. 은나래 씨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쉬운 상태죠. 이번에 제가 나술 29기 영자님을 좀 어떤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쿨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쿨함과는 정반대되는 현실을 마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결 현주님 같이 안계산적인 남자 드물죠. 한결 씨도 상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기는 해요, 원래는. 근데 은나래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커져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안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지기는 해요. 원래 다 따져. 요즘에는 따진다고 생각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은나래 씨나 은나래 씨 어머니나 굉장히 기분파예요, 보면. 그래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맞아, 디스를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은나래 씨가 잘했어라고 하는 건 나 디스하고 와서 잘했어가 아니라 한결의 마음을 듣고 와서 잘했어요. 한결한테 갔다 온 것도 잘했고, 한결이 그런 마음이래? 아유, 잘했어. 근데 이제 한결 씨는 고민이 많아지죠. 눈앞에서 은나래 씨를 보면 또 좋아. 마음이 이미 한번 설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나래 씨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만약 현실이라면 상대가 간절히 나를 더 원하게 만들어야 돼. 무언가 어떤 환상이 남은 상태로 이 사람과 정서적인 깊이가 깊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때 나와야 되는 전략이, 물론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연구에서 나오는 전략이 느린 진도, 깊은 소통,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나래 씨 어머니는 이제 한결이를 만났고, 한결이 마음을 물어봤는데 한결 씨의 마음에 호감도에 네가 들어있대. 지금 은나래 씨 이 모녀의 입장은 좀 긴장한 입장이죠. 선택받지 못할까봐. 지금 나이 차이도 많고 다른 사람들 중에는 뭐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어. 한때 잘 나가던 여신이었는데 지금 날개 잘리고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아이는 어떻게 낳을 거냐,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 여기는 우리가 좀 부족한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신계에 있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말이죠. 한결 씨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려요. 확실히 어리면 좋은 의미로 순수하죠. 그리고 어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충동적이지. 좋게 말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고. 계산을 해도 내가 계산한 결과대로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지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어린이들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제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감정적인 것도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제어가 좀 되는 쪽으로 점점 더 되죠. 물론 다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어렸을 때는 잘 안 되지.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살이에요? 걔네들 중학생이잖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걔네가 데딩만 됐어도 그렇게 안 죽어. 그냥 방학 때 몰래 만나고 학원 같이 끊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연애하지. 뭐 공강 시간에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뭐 좋은 데 가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게 중학생이잖아, 걔네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서른이 되면 진짜 완전히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20살이 성인이지만 서른이 돼도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이런 게 엉글지 않는 것 같아. 한 30대 중반이 돼야 그때부터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도 보면은 보통 경험 있고 나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능글능글한 경우가 많았죠. 물론 나이가 있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지. 예를 들어서 22영수 같은 분은 나이는 있지만 경험은 별로 없는 케이스였잖아요. 그런 케이스 말고. 그래서 호감도에 네가 들어있대. 아직도 자기소개 듣고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대. 좋은 것만 전달하고 있어. 헤르시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해서 우리 딸은 좀 뭔가 너무 밝기만 해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도 보면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 보면은 좋은 것만, 카페 가서는 우려사항만 얘기했고 여기 와서는 좋은 것만 전달하고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렇진 않대. 은나래 씨가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자신감이 없지? 자, 뭔가 일이 좀 없나? 실속이 많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은나래 씨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막 풀리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막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은나래 씨 정도의 삶이 꿈일 수도 있겠지만, 은나래 씨는 뭔가 더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잘 마음대로 안 풀렸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진 않은데. 첫 번째 걸림돌은 7살 나이 차이. 참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 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나운서. 그리고 풀 자체는 좀 적지만
그런 꿈을 꾸다가 커리어가 꼬이는 루트가 정치 쪽, 아나운서 이런 쪽이 되게 능력 있고 잘난 친구인데 커리어가 꼬여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돼가지고 뭔가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가는 케이스가 좀씩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메이저로 들어가기에는 또 워낙 바늘구멍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물도 능력도 다들 한 가닥 하는데 이름도 못 알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은나래 씨 정도만 돼도 실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뭔가 어떤 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후배들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은나래 씨는 약간 어떤 동아줄을 찾고자 나온 마음도 조금은 있겠지. 예전에 은나래 씨라면 뭐 절대 이런 마음으로 연애 프로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차이는 7살 차이. 그거는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통과. 왜 본인 마음대로 통과해요 지금. 한결 씨 어머니는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약간 은나래 씨 어머니도 살짝 밝은 꽃밭 계열이 좀 느껴지죠. 여기서는 한결 씨가 문제가 아니라 한결 씨 부모님이 문제야. 근데 물론 뭐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다고. 은나래 씨의 매력을 믿어야지. 약간 은나래 씨는 굉장히 은나래 씨 어머니의 간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지지가 많았겠지. 그래서 한결 씨와 대화를 할 때 한결 씨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루틴. 두 번째는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 처음에 한결 씨가 직업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돈을 버는 수준을 떠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하면 뭐 긍정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은나래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지. 물론 은나래 씨가 불안도가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기쁨이랑 슬픔이가 주연이었다면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불안이가 약간 타노스 역할이에요. 약간 최강 빌런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중요한 빌런이지, 주인공급 빌런. 불안이가 하는 역할은 미래 대비예요. 불안은 미래를 예방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를 파괴하지만 없으면 미래를 대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은나래 씨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얘기해. 전부 긍정적으로 다 긍정. 이런 성향들이 은나래 씨 어머니가 말하는 은나래 씨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걸림돌 3, 경제관념이 없다. 두 분이서 웃죠. 전혀 어떤 불안은 느껴지지 않아. 이 모녀의 대화에서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좋게 말하면 너무 긍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굉장히 대비되는 모녀는 현진 씨네죠. 현진 씨네는 항상 막 체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 쟤는 신발이 안 되겠어. 쟤는 뭐가 안 되겠어. 나는 오늘 집에 가야겠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부터 떠올린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문제이긴 할 수 있지만 일단 미래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하죠. 그래서 안전하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현진 씨도 현진 씨 어머니와 싱크가 돼서 그렇고, 경제관념이 없다. 뭐 다 얘기했어. 근데 뭐 잘했어, 잘했어. 엄마 최고야. 근데 여기서 은나래 씨랑 은나래 씨 어머니 경제관념이 없어, 다 얘기했어라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결이는 좋아하더라. 라는 맥락이 있었으니까 은나래 씨는 지금 그래도 한결이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어려운 얘기를 다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엄마 잘했어, 엄마 최고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최커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은나래 씨랑 한결 씨랑 뭐 형커까지야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 두 사람 사이를 한결 씨 어머니가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왜냐면 한번 원하는 상대가 생겼고 그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더 간절해질 텐데, 여기는 최커까지는 그냥 무난히 그냥 가지 않겠나. 물론 그 한결 씨 어머니 마음이 무난히는 아니죠. 은나래 씨는 매우 이제 흡족했고, 그러면서 막 둘이 마냥 행복한데 이 두 분 다 그렇게 전략적이진 않아. 실제로 그래도 저쪽 어머니가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 한결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잠깐만. 방금 그 말한 거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그래? 내가 안정적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이나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안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밝아. 서로 상대밖에 없죠. 서로. 한결 씨는 지금 은나래 씨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이제 한숨이 쉬어집니다. 은나래 씨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한결 씨가 처음에 은나래 씨에 대해서 꽂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 은나래 씨 어머니와 한결 씨의 대화만 보면 한결 씨의 마음은 은나래 씨 어머니와의 대화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맞선 프로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하는 프로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로도 걱정되는 게 있고,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하면 결혼할 시점에도 고민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반대하는 입장이지.
원래 내 내면에서 반대와 찬성이 있을 때 외부에서 반대가 들어오면 나는 찬성을 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짬뽕이랑 짜장을 먹고 싶은데 뭘 먹지? 둘 다 먹고 싶은데 이럴 때 옆에서 이건 짜장 먹어. 싫은데? 나 짬뽕 먹을 건데?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 옆에서 내가 저 사람이랑 헤어질지 다시 만날지 고민하는데 그럼 헤어져. 아니 근데 저 사람 잘생겼잖아. 야 그럼 만나. 아 근데 싸가지가 없거든. 아 그럼 헤어져. 아니 근데 저 사람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과하게 태클을 걸면 안 되긴 해. 그렇다고 또 태클을 너무 안 걸면 얘네가 계속 만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가 상당히 잘하시는 거긴 해. 지금 대놓고 태클 안 걸고 적당히 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의심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두는 건데 의심의 씨앗만 심는다고 생각하면 좀 세. 한결 씨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 나래랑은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던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지. 한결 씨 한숨이 쉬어집니다. 아 엄마 하면서 고민을 하거든요. 한결 씨는 은나래 씨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고민을 해요. 고민이 했어. 절대 뭐 은나래 씨랑 은나래 씨 어머니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무조건 좋아 오케이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결 씨 어머니가 대답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왔어. 은나래 씨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그런 거 다 얘기하셨죠. 그렇지. 나이랑 경제력이지. 근데 이제 한결 씨 어머니는 아니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점 아니야? 결국 나이랑 경제력이지. 그래서 뭐 똑같죠. 똑같아. 한결 씨는 대놓고 나이가 너무 많아. 한결 씨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나요. 왜냐면 이제 사람 심리가 야, 걘 나이 많아서 안 돼.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뭐 신체 나이는 어려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제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해. 근데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사람 심리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일단 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네 하면서 나도 그런 생각이랑 같기는 해. 한 번 더 생각해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후회 없이 선택해야 되니까 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려야 돼.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는 말에는 이제 뭐가 숨어 있냐면 자식의 애인이랑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개입이 되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라고 쳐봐요. 아들이야.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들의 여자친구와 아들의 부모가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이길지 몰라. 근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뭐가 개입이 되냐면 참 이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에는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그 욕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심리적 보상이 클 때는 부모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에 지금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돼. 시간을 끌면 그래도 두 사람에서 뭔가 정도 깊어지고 좋은 사람이면 만나면 뭐 만나라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거기서 어떤 이성이 돌아왔을 때 그때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알아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래서 걱정되는 1번은 나이. 부모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결 씨 어머니가 대놓고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은나래 씨는 당장 결혼했으면 하는데 본인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프로에 나온 건 외모로 승부를 보러 간 걸까요? 여신이니까 항상 어떤 인기에 둘러싸였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란해질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조언을 할 때가 많죠. 나는 괜찮은데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부서에서 너한테 뭐라고 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9시 딱 맞춰서 오는 거 나는 좋은데 그렇게 9시 딱 들어오는 거 남들이 보면 좀 안 좋게 말할 것 같아서 오해받을까 봐 그래. 아빠 방패를 한번 어머니가 쓰셨고요. 아빠 같은 경우 약간 심란해질 것 같아. 엄마도 그렇지만 7살 차이는 작은 차이는 아니야, 한결아. 여기서 한결 씨 어머니도 이제 참다가 한결 씨가 먼저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해 하니까 7살 차이는 작은 차이는 아니야, 한결아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는데 조금 더 늦었으면 어땠을까? 좀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좀 말하고 왜냐면 한결 씨가 스스로 갈등하도록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내는 게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상당히 잘하셨어요. 뭐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뒤에서 뭐 트러블도 생기고 결국 은나래 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면 합숙맞서는 5박 6일로 끝나거든요. 이게 5개월짜리다. 그러면 이거는 또 몰라. 뭐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5일이기 때문에 한결 씨의 어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그 불꽃을 한결 씨 어머니가 꺼트리기는 쉽지 않죠. 한결은 왜 불타냐고? 같이 요리하고 날 선택해주고 날 보고 웃어주고 같이 대화도 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이쁘니까 나한테 웃어주고 같이 대화도 되고 그래서 설렘이 시작됐고 10년 후에 한결 씨라면 그 설렘과 사귐 결혼 이런 거를 분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한결 씨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물건을 팔 때 타 회사 제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거랑 비교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드는 예시로 어디 컴퓨터 매장 같은 데 갔을 때 좀 알아보고 올게요. 아유 그래 알아보고 오시면 좋죠. 안 오셔도 되고요. 근데 알아보시려면 이게 필요해요. 알고 가야지. 이왕 오신 거 우리가 이게 정보 같은 거 드릴게요. 딴 데 가서도 가격 비교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될 거예요. 하면서 나는 네 편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하려고 한다.
아 7살 아유 나는 네 걱정거리를 같이 고민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뭐 네가 선택한다면 다 좋아. 7살 차이가 걱정이야. 하긴 그거 내 친구네도 보니까 그 결국 결혼은 못 가더라고. 그 상대 쪽에서 너무 조급해하니까 남자 쪽에서 커리어도 끊기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 아 근데 뭐 네가 좋아하면 하는 거야. 나는 응원해. 네가 선택하면 뭐 결혼하는 거 좋지. 물건을 팔 때도 아유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서 하시고 이거 자료 저희가 뽑아 드릴 테니까 가서 비교해 보시고 안 오셔도 좋고 아이고 오신 것도 인연인데 가서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거 사셔야지.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죠. 나는 네 편이다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한결씨 입장엔 한결씨 어머니가 이미 반대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이어도 반대의 의도가 아닐까로 들릴 수 있어. 7살은 작은 차이는 아니야, 한결아. 한결 씨도 맞다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은나래 씨랑 데이트도 하고 좋고 그러면서 더 놓치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마음속에서 욕구가 설렘의 모양으로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걔를 거부하지 못해. 그래서 뭐 좋다고 막 처음부터 찬성할 부모님이 없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결 씨가 하긴 엄마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하면서 엄마의 입장을 나의 반대 위치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한결아 나는 그런 입장 아니야. 같이 고민해 보자. 나는 그런 입장 아니야. 하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뭐 네가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7살 차이 나는 커플들 결혼한 뭐 엄마 자식들도 있고 결혼하려다 안 된 부부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영업을 해야겠구나. 밖에서 만났으면 절대 안 만났을. 그러니까 여기서 한결 씨가 밖에서 안 만났으면 절대 안 만났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결 씨가 반대되는 안 되겠네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안 될 나이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딱 나래 씨를 보면 어때? 아쉬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애절하고 아쉬워. 더 안타깝고 뭔가 상대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결 씨는 뭐 아마 소개팅부터 안 만났으니까 근데 나이만 듣고 호감이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전략을 세웠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한결 씨의 어머니 입장에서 한결 씨의 마음을 꺾기는 어려워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돼. 특히나 한결 씨 같은 성격은. 현진 씨 같은 성격은 괜찮아요.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걔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만나면 나중에 고생해. 그래서 엄마 그래? 알았어. 하고 현진 씨는 안 만날 수 있죠. 한결 씨는 그렇진 않아요. 은나래 씨 어머니가 내가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안심하시더라고. 근데 한결 씨 어머니는 좀 전까지만 해도 한결이가 7살 차이 나니까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근데 뭐야 안 꺾였다고?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직업은 나는 직업이 더 걱정이다. 프리랜서여서 돈 더 많이 벌어도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잖아. 근데 이제 프리랜서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버는 프리랜서여도 좀 아쉽다는 얘기인데 수입이 일정치 않다.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가 공부를 하느라고 별로 모아둔 자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공부를 하느라고 라고는 앞에 얘기했지만 저런 부분들이 사람으로서는 멋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고 어떤 학위를 따가면서 전문성에 기피라기보다는 좀 입체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멋있죠. 삶을 한 시간도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이런 어머니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대책 없는 취미생활처럼 보일 수가 있지. 그래 한결 어머니가 차라리 맞아. 이런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오히려 좀 어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한결 어머니는 뮤진 씨가 한결 씨랑 그래도 좀 잘 될 줄 알았겠죠. 어느 정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했으면 아니 뭐 서로 그래도 최소한 호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 가자마자 그냥 바로 남사친 중에 너랑 똑같은 애 있는데 하하하 끝나버렸어. 묘진 씨는 지금 세훈 씨 이게 프로리그의 사람에게 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분들 중에 프로리그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 있잖아요. 태인 씨랑 세훈 씨는 지난주에서 쭉 얘기했지만 이게 프로리그에서 오신 분들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술이 스킬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세훈과 태인은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았어요. 상당히 고도의 스킬들이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결혼은 프로끼리 잘 안 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자. 그래 이번에 29기 영철과 정숙님도 실은 영철님이 굳이 따지자면 프로리그 좀 경험해보고 오셨거든. 정숙님은 프로리그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떤 프로들의 이런 소통 아쉽습니다.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결 시어머니는 어쨌건 공부를 했다고 앞에 포장을 살짝은 하지만
그래도 모아둔 자금이 없을 거다. 29 영철님은 진짜 그 의미부여하는 게 대단히 훌륭하죠. 의미부여한 것만 해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일쯤 영철님 편집 영상 올라갈 텐데 거기 이제 영철의 의미부여 목록들이 나오죠. 딱 3번이 그 얘기였어요. 모아둔 자금이 별로 없으시다. 한결씨 어머니는 이제 걱정되는 거야. 모아둔 돈도 없어, 안정적인 직업도 없어, 이게 나이는 많아. 이러니까 이제 한결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지.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못 물어봤는데 거기선 급하니까 결혼을 당장이라도 하겠다 하니 내가 그런 부분 각오가 된다고 하면 뭐 당장이라도 좋다고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결씨 어머니는 아빠를 계속 방패 삼아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고민을 하니까 이제 한결씨가 안 된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엄마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혀두면 나중에 애가 하고 싶을 때 반대하는 부모와 상의를 안 해버려. 한결씨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 나온 거 후회할 수 있겠지. 아니 뭐 출산뿐만이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다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는 솔로 29기도 봐봐요. 여자분들도 남자가 그렇게 많이 나이 어린 남자야 허락 안 해. 이게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혼 가능성도 일단 떨어질 수가 있고, 왜냐면 그 친구가 진짜 결혼 종료가 됐을 때 결혼을 원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고 시간만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어떤 세대 차이 그리고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대가 철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정서적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물론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뭐 성별을 떠나서 우려하실 수 있지. 안 된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그 엄마는 내일이라도 당장 완전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은날의 어머니는 지금 바로 결혼하고 싶어 한다. 아니에요, 남자가 나이 많은 것도 그렇게 괜찮아하진 않지.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진화론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제 가부장 하에서는 남자는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눠서 했던 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경제 활동 측면에서는 능력치가 올라가. 아내가 가정을 꾸릴 때는 나이가 많다고 그 능력치가 더 오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나이 많아도 그게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스템은 서로가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1순위 있어도 나이가 많은 거를 뭐 딱히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거를 좋아하는지는 않죠. 나도 버추얼 유튜버 할 거야. 22살인 척 해야지. 맞아, 일찍 은퇴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 나는 솔로 분석을 하면서 저도 이게 시즌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편견도 깨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결씨 어머니는 실은 현진 씨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진 씨랑 밀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결 씨 어머니는 한결 씨가 내조가 가능한 보통의 엘리트를 만나길 바래. 엘리트까지는 아니어도 평범한. 근데 현진 씨는 예체능이거든. 그래서 한결 씨의 어머니는 일단 1순위는 아니야, 현진 씨가. 그래서 묘진 씨가 1순위예요. 묘진 씨는 그냥 일반 루트로 밟으면 일반 회사의 원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또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묘진 씨를 만나보길 바랬는데 갔다 와서 이게 뭐 전혀 뭐가 없으니까 한결 엄마 기준에 은나래보다. 그런데 한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새 여성이 몰렸어. 근데 야 현진이랑 만나봐라 했다가 현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쉬운 거야. 차라리 여기서 아무도 안 되고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지금 은날에 나이가 더 많은데, 지금 현진이 예체능은 좀 아쉬운데, 그러면서 묘진이 아예 안 되면 나가서 선자리만 봐도 거기서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돈 맞지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현진이랑 만나봐라 이렇게 했을 때 둘이서 결혼했을 때는 아쉬운 거거든, 한결씨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결씨 어머니는 한결씨 편이니까 세상에서 한결씨가 제일 잘난다고 생각할 텐데, 원래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보는 면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그거는 뭐 어째 한결씨 어머니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한결씨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낫고 은나래밖에 없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도 은나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이 엄마가 반대한다고 안 만나고 나가면 평생 후회하지. 그래서 한결 씨는 은나래랑 만나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속도를 우리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죠. 그래서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은나래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어머니를 경계하는, 혹은 어머니의 조언이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버릴 수가 있겠지. 한결 씨의 어머니가 고민된다. 일적인 것도 그렇고, 일적인 거 하나만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있으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생겼고, 한결 씨 어머니는 무게를 둔다면 가장 걸리는 건 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약간 숙제를 안고 가는 느낌? 답답해졌다 이거죠. 회피하고 싶었고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보였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요. 이 주방이 참 문제의 주방이네요. 엄마들끼리 어디 갔을 때 이게 근데 합숙맞선이 이게 좀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 어머니들을 조금 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어머니들끼리 딴 데 갔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솔로지옥을 찍으시던 피디님에서 그렇겠지만 지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캐릭터성이 좋거든요. 지금 어머니들끼리 놀러 갔을 때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지. 가가지고 막 은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 어머니 뭐 눈치를 본다거나 막 눈치 안 보고 막 그런 얘기하고, 한결 씨 어머니는 약간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막 그렇게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어머님들의 캐릭터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만들어내는 그 서사가, 물론 뭐 연애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지만 뒤에서 보면 태인 씨랑 세훈 씨가 접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굉장히 날것의 어떤 걸 보여주시는데 지금 어머님들을 잘 살려야지.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은나래 씨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결 씨가 뭐 이리 와. 그래도 한결 씨의 리드로 요리하는데 은나래 씨는 요리도 잘하지 못하는군요.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요리는 뭐 하나에 있으면 좋은 스킬 정도니까 여자분들 요리 실력 보여주세요. 은나래 씨는 이제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결 씨는 다 귀여워. 지금 보면 요리를 잘했던 사람은 현진 씨예요. 근데 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거 어필 안 돼 지금. 현진 씨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기는 많은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별로 없어. 뭔가 이게 부모 세대와 약간 싱크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 또래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없어. 약간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좀 도전적이거나 좀 반항적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 또래에서는 인기가 많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24 영수님, 수의사 영수님 같은, 아니면 이번에 광수님 같은 이런 분들이 물론 뭐 뒷담화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그런 걸 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말 잘 듣고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최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래들한테 인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뭐 현진 씨야 뭐 워낙 미인이니까 그런 거를 뭐 커버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둘은 뭐 은나래 씨 못한다고 해도 좋아 그냥. 그래서 자식들이 요리를 하고 어머님들 모시러 갔는데 어머님들 없어. 야반도주. 그 와중에 지금 뒤에서 태인 씨, 현준 씨, 세훈 씨 이 세 사람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네. 이 삼각관계가 꽤 중요한 삼각관계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래서 은나래 씨는 나는 어머님들 다른 데서 자고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30분 전에 어머님들은 다 짐을 급하게 싸셔가지고 어디론가 가셨죠. 하룻밤 주무시고 오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데려갔겠지. 차라리 이분들 가셔가지고 갑자기 좀 뜬금없이 좀 피해 게임처럼 심야의 카지노 해가지고 화투해서 가장 많은 코인을 번 사람은 그 코인을 이용해서 자식이 데이트권을 따는 거죠. 심야에. 어머니들이 그래도 뭐 그 정도 게임은 아실 테니까. 그렇게 다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근데 현준 씨는 태인 씨랑 만나면 안 돼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리그가 달라. 태인 씨가 진짜 절실하게 어떤 막 결혼을 하고 착한 남자 만나야지 이렇지도 않거든. 그렇게 숙소를 비워준 게 너무 좋았다, 은나래 씨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시고, 그리고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이 있었어요.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에서 은나래 씨는 한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어떤 마음인지 좀 듣고 싶었다. 은나래를 찾아온 사람은 한결. 은나래 씨는 여기서 한결 씨를 만날 때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왜냐면 한결이가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아닌 줄 알았는데 한결이 나를 진짜 좋아한다고? 해서 왔는데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또 실망했지.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근데 한결 씨는 왜 올 줄 알았어야지. 근데 은나래 씨는 한결이 나를 처음으로 선택한 거여서 너무 좋았다. 아니면 어머님들을 찜질방에 그냥 보내드려도 괜찮겠다. 약간 찜질방 수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의 슈퍼데이트 미션 해서 코인 하나씩 걸고 0.1코인 해가지고 일단 5분이니까 한 번 뭐 광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돌리고,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화투 치시고, 그리고 찜질방 가셔가 애들 데이트하는 거 CCTV로 보면서 막장 드라마 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참 살려야지. 지금 어머님들을 지금 어려운 분들 모셔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게 돼버렸잖아 지금. 은나래 씨는 왜 왔어? 한결 씨는 왜 왔냐고? 뭘 왜 와? 데이트하고 싶어서 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 거야? 내가 여기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은나래 씨는 한편으로는 걱정되죠. 왜냐면 한결 씨랑 잘 되고 싶으면서도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본인도 있거든. 더 얘기하고 싶어서 왔대. 그렇구나, 좋다.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었어. 몰랐던 것들 중에 나온 거 뭐죠? 나이랑 자산 없음? 어머님이 나한테 와서 걸리는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 근데 여기서 은나래 씨가 뭐 어떤 것들이? 은나래 씨 어머니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 뭐 나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나이 얘기하니까 또 이러거든요. 근데 넘어야 될 사인이지, 두 사람이 만약 만난다면. 은나래 씨는 근데 한결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만 기억을 하고 엄마랑 얘기를 할 때도 잘했어 이러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말하면 희망찬 사람들이야. 은나래 씨 어머니나 은나래 씨나. 나쁘게 말하면 어떤 뭐 불안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불안은 어쨌든 미래 대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대비가 잘 없지. 해맑음의 양면성이네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 나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 그래서 한결 씨도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없는데 나는 고민이 막 그렇지 않다. 반나절 만에 정리 완료입니다. 아까 같이 식당에서 요리하면서 또 마음이 가버렸구만. 앞에서 미소 짓는 은나래 씨를 보면서 설렘이 폭발해버렸군요. 그래서 근데 반나절 만에 정리 완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근데 뭐 정리 완료입니다. 이 말은 은나래 씨 입장에서는 되게 기다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시간이 필요 그런 것 같고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뒤로 밀어둘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아직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겠다. 까지는 못 온 것 같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끝난 것 같다. 은나래는 좋은 사람이다. 은나래 씨는 밝고 희망찬 사람이에요. 그게 뭐 나쁘게 말하면 꽃밭인 거고 좋게 말하면 밝고 꼬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순수한 사람인 거고 근데 결혼 얘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낯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결 씨는 지금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은나래 씨하고는 지금 거의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낯설다. 그렇게 은나래 씨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날은 완전히 자유데이. 한결 씨와 좋은나래 씨의 데이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그냥 자유데이트를 그냥 줘버리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빠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치고 많이 빠진 거예요. 저 정도 계산은 다 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하셨잖아요. 현실적인 고민들 하시잖아요. 방지턱에서 매너손 해주고요. 이 매너손에 또 그렇게 또 설렌다고들 하니까 혹시나 그동안 매너손 안 하셨던 분들 꼭 하시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 중학교 때부터. 한결 씨도 원래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였고. 근데 여기는 참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이 겹쳐 있어. 어렸을 때 꿈도 똑같고, 동아리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들은 더더욱 상대를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한결 씨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야 운명이 어딨어 임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동아리도 춤 동아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같은 동아리야. 같은 동아리에서 7년 기수 차이면은 최고 선배잖아. 1학년 때 4학년이고 그 4학년 1학년일 때 4학년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은 동아리 출신이고 동아리가 진짜 많잖아요. 여기도 심지어 춤 동아리도 3개나 있다고 했는데 그 3개 중에서도 겹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또 의외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 나도 안 했어. 그것도 열정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나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같은 꿈을 꾸었던 한결 씨 입장에서는 은나래 씨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겠네. 7년 차 동아리 선배예요. 이게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공통점이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운명이네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뭐 내가 너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막 선배들 얼굴이 스쳐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렇게 또 데이트가 계속되고요. 이 데이트에 대해서 한결 씨는 제일 재밌었대 오늘이. 은나래 씨가 현타 와서 텐션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은나래 씨가 지레 좌절했다? 지금 계속 은나래 씨는 자기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7년 동아리 후배면 우리가 대학교 4학년을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1년 졸업해야 되는데 뭐 1년 유예하고 이러면 뭐 시조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 본 화석은 진짜 까마득한 선배야. 근데 그 선배의 화석의 화석이거든. 그러니까 은나래 씨가 지레 찔린 거야. 내가 화석의 화석이네? 화화석이네? 얘가 나 진짜 선배로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지레 찔렀어. 그래서 한결이가 이거 나를 그냥 완전히 화석으로만 보겠구나 이러면서 텐션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나를 여자로 안 보겠구나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결 씨는 그렇지 않았어. 한결 씨는 오늘이 제일 재밌었대. 저 정도로 가는 마음을 나이 먹으면 조절이 된다고요? 현지한테 안 가는 백현마음 같은 건가? 그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안 가죠. 아 근데 또 저 정도로 가면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 저 정도로 가게를 못 하죠.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갈 때도 따지고 나가잖아. 그 사람 뭐 한대? 이것부터가 실은 계산이거든. 소개팅 해. 그래? 하지 않거든요. 소개팅 할래? 뭐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물어보잖아. 그 다음에 나이는 몇 살이야? 사진 봐자. 이렇게 되잖아. 잘생겼어부터 안 물어보잖아요. 아닌가? 잘생겼어부터 물어보나? 그러니까 나이대가 있었으면 좀 더 컨셉에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진만 받고는 안 나가지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주고 싶어도 잘생겼고 피지컬이 좋아도 지금 쉬고 있다 이러면 소개팅 해주기 힘들거든. 키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많잖아. 각자 다 다르지만 계산이죠 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건 한결 씨는 오늘이 제일 재밌었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어느 정도 서로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런 거 보면 한결 씨가 뭐랄까 센스가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은나래 씨가 약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캥기는 부분 이런 거를 몰랐단 말이지. 뭐 캥긴다고 하면 뭐 잘못한 것 같지만 잘못한 건 아니고 본인이 혼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한결 씨는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지금 은나래 씨는 긴장하고 있어. 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한결 씨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하거나 센스가 있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리고 확실히 좀 너드과다 보니까 은나래 씨랑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은나래 씨 봐봐. 지금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다 투사를 해요. 내가 마음이 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쟤가 떨어졌을 거라서 내가 쟤한테 반했기 때문에 쟤가 나한테 반했다고 생각해. 그런 거에 지금 이 케이스랑은 다르지만 흔한 예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봐요. 계속 눈이 마주쳐요. 그건 네가 쳐다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통 상대가 그럴 거라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본인이 싫어하는 거면서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본인이 텐션이 떨어진 거면서 상대를 텐션이 떨어졌다고. 이게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저 데이트 내내 조금 텐션이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서로 성향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하지 뭐 그럼 사랑합니다 해요? 한결이 입에서 그런 말이 뭐 나오겠어? 어떤 설렘 포인트가 될 만한 주제가 나오진 않았다. 그냥 편안하기는 한데 편안하기만 한 사이? 그러니까 한결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만 여길까봐 걱정인 거지.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시 산책을 합니다. 은나래 씨는 이날 낮에 한결이 나를 너무 그냥 누나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7년 동아리 선배로만 지금 보는 게 아닌가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한결 씨는 은나래 씨가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서 왔대요. 행동하는 남자요? 맥주 한잔 하자고도 하고. 은나래 씨는 여기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 한결이가 나와 선을 그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그러니까 동아리의 선배인 나를 과연 만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결 씨는 재미없었어? 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나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한결 씨는 이해가 안 돼. 왜? 은나래 씨는 내 너무 편안하게만 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지 실은. 근데 여기서 한결 씨가 내가 남자로 안 보여서 편한 느낌이냐. 남녀 사이에 긴장감이 없대. 은나래 씨는. 여기서 그래도 한결 씨가 대응을 잘했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한결 씨는 아니, 나는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나는 편안한 데이트가 좋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놀랐어. 여기서 은나래 씨 표정이 엄청 안심해요. 한결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그런 걸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반했을 거라고 단정 짓거나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단정 짓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뭔가 사소한 걸로 상대의 마음을 규정해버리지 말아야 돼. 물론 여기서 이제 한결 씨가 찾아온 것도 잘했고 은나래 씨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나래 씨 표정 봐봐. 좋잖아.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구나. 전혀 몰랐다. 다행이다지. 은나래 씨는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한결 씨는 나는 남은 시간 전부 은나래랑 보내고 싶다. 은나래 씨는 이제 부끄럽대. 현실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들부터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어머니가 은나래 씨의 재정 상태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시죠. 한결이요? 아예 한결 씨는 기술자 축에도 못 끼죠. 한결 씨는 기술자 아니지.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변호사들 취미 야구인 정도지. 어떤 프로 근처에 못 오죠. 백전백패 변호사 야구단 뭐 이런 거 있잖아. 변호사 중에서 조금 그냥 뭐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도 많이 쳐준 거야. 연애에 있어서 뭐 프로 축에는 전혀 못 들고요. 여기서 지금 프로라고 볼 수 있는 분은 태인 씨, 세훈 씨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고 경제관념이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뭐 우리 엄마 대박 여기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어머니도 긍정적인 것 위주로 얘기했고 은나래 씨도 긍정적인 것 위주로 들었어. 괜찮은 거야? 근데 은나래 씨도 대단한 게 근데 사실이긴 해. 조금 사실이긴 해.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 결혼한다면 용돈을 받아서 쓸 수는 있겠어? 어디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만큼 한결 씨가 은나래 씨를 좋아해서 그래. 용돈 받아서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 제일 좋지. 용돈 받아서 사는 거 제일 좋지. 은나래 씨는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로운 아이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처럼 지내고 싶어. 재밌는 일 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돼서 뭐 대단히 막 뭘 이루고 그 길로 해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나운서로 막 그 탑 아나운서 돼서 한다거나 뭐 꿈은 꾸겠지만 은나래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야.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나에게 좀 그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용돈 받아서 살잖아요. 용돈 받아서 재밌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은나래 씨는 그러면 좋아요. 심지어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좋지. 막 내 커리어를 뭐 해가지고 막 끝까지 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술직도 비슷해. 어떤 기술직 중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 계열에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올라가서 뭐 간호사라고 치면 간호사도 전문직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간호사는 장점이 있어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직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냥 막 쉬었다 했다 안 해. 그냥 거기서 좋은 병원에서
엘리트 코스로 쭉 가가지고 거기서 추가누스까지 되는 그 라인이 있고, 자기가 좀 일하다가 좀 쉬고 자기 자체적으로 뭐 휴직 기간도 갖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그 양쪽 길이 있잖아요. 꼭 간호사만이 아니고 모든 직업들이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은나래 씨는 약간 후자 쪽이 조금 더 본인이 선호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나운서로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뭐 롤게임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 나가서 뭔가 또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심리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유명해지면 좋고. 그래서 여기에 뒤에서 한결 씨가 커리어보다 뭐 집안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그래서 은나래 씨는 나는 너무 좋아. 주어진 돈 안에서 쓰는 거 너무 좋아. 만약 돈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난 되게 자신 있어. 한결 씨는 안 될 것 같은데 10년 뒤에 센터 차린다는 거는 약간 아이들이 꾸는 꿈 같지. 그 꿈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은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뭐 여기서 은나래 씨는 아니야 나 자신 있어 이러는데 역시 꿈 많은 소녀군요. 원래 애들은 다 자신 있어 하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나래 씨는 뭐가 자신 있냐면 나는 모으는 건 자신 있어. 근데 아무튼 지금은 벌이가 많이 없어. 은나래 씨는 나는 그렇게 막 사치나 허영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돈을 지금 많이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한결 씨는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대. 근데 소득이 이렇게 널뛰기면 사실은 집에서 가사노동 하는 게 훨씬 가치 창출 면에서 훨씬 낫거든. 이게 한결 씨가 합숙 맞선 어떤 포장지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한결 씨가 말하는 걸 보면은 진짜 로봇 같아. 이런 건 진짜 센스 없는 말이거든.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야 그렇게 제대로 수입 없는 거면 주부하는 게 낫다 야.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진짜 이 말 잘 못해. 여기서도 집에서 가사노동 나는 가치 창출 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9 영철님만 해도 나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1억을 벌면 5천만 원은 아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맥락의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나는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소득이 이렇게 널뛰기면 너처럼 널뛰기면 그러면 내 기준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사노동이 훨씬 낫다라는 거야. 이거 한결 씨예요? 한결 씨 반갑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분석할게요. 직업 활동이란 것이 돈이 분명 전부가 아닌데 정말 무례했고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맥락들이 있긴 했지만 반성 중입니다. 분석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결 씨도 우리 채널을 보다니 이거 감동인데?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하는 댓글들이 있다 이제. 한결 씨 반갑고요. 아무튼 가치 창출에서 낫다.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아니 그럼 뭐 전업을 원하는 거냐?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한결 씨가 여기서 은나래 씨라면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 상황에선 가정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가정적인 대화가 이게 당사자 앞에서 내가 막 아는 척 하려니까 이제 살짝 민망한데, 한결 씨가 은나래 씨한테 이 말을 한 거는 은나래 씨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짤이었다 그러면 저런 말 안 해. 은나래 씨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은나래 씨랑은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말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커리어를 받았어. 프리랜서래요? 그럼 됐어요. 안 만나. 근데 은나래 씨하고는 이 정도면 가정주부를 해서 그렇게 집중을 해주면 나도 좋다. 너라면 충분히 그런 거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틀리면 그냥 속으로 웃어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채널에서도 투표를 한 것처럼 은나래 씨 입장에서도 이 말이 싫지 않거든. 왜냐면 한결이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는구나에 가까워요 이건. 한결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진짜 이만큼 진지해. 그러니까 이게 한결 씨가 서툰 거야. 이번에 29 영철님도 저 말을 진짜 포장을 잘했거든요. 29 영철님이 포장 잘하잖아. 29 영철님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내가 1억을 보면 5천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은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지금 29 영철님이 한 맥락이나 한결 씨가 한 맥락이나 같은 맥락이지. 근데 29 영철님은 포장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의미 부여를 잘해. 근데 한결 씨는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하거든 지금. 그냥 딱 투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미래를 진지하게 그리는 모습.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엄청 의외라고 해요. 여기서 은나래 씨의 반응을. 한결 씨 솔직히 1년 만난 사람들도 이런 얘기까지 안 할걸?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진지한 거야. 한결 씨 나이에 이 사람이 전업주부가 돼도 뭔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얘기들에 은나래 씨가 공손해져. 한결 씨도 나름 기술자다. 하지만 뭐 프로리그 기술자는 아니고요. 손을 꼭 잡죠.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떡하겠어. 가야지 뭐. 한결 씨 어머니와 한결 씨의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결 씨 어머니가 현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눈꽃이가 넘겨버려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나래 씨가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널들은 이거를 엄청 의아해해. 패널들은 왜 모르냐면 커리어를 우선으로 달려왔던 분들이에요. 서장훈 씨도 국가대표 우리나라 1등 자리를 대부분 놓쳐본 적이 없는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 아이돌 도 그렇고 이효원 씨도 배우로서 뭐 항상 탑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뭔가 이 은나래 씨
것처럼 뭔가 이런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불안함. 원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자유라는 거는 벼랑 끝에 선 불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유가 좋기만 한 건 아닌 거지. 자유롭고. 근데 물론 은나래 씨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니까. 불안 같은 걸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자유를 만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 패널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거친 야생에서 어떤 안정감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은나래 씨가 육아에 전념하기 싫다. 공부 오래 했고 센터 차리고 싶다. 근데 이제 그 10년 후에 센터도 생각하고 있다. 약간 이거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한 거고 10년 후에 센터야.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 뭐. 10년 후에 AI와 로봇이 지배하고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어쨌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부가 이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갈등 해결을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즉각 들어보고 해결하는 모습이 태토스럽게 느껴졌다. 저 한결 씨의 저런 부분을 은나래 씨는 태토스럽다고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무례하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런 면에서도 두 사람이 대화가 잘 됐네. 만약 저게 은나래 씨가 아니고 태인 씨였으면 엄청 싫어했을 거고. 구옥수님도 예를 들어서 뭐 커리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커리어 중요하다고 그때 이런님하고 대화해서 그래서 좀 멋있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이를 알고 만났으면 좀 다른 각도로 보였을 텐데 남자로 보고 나이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스톱이 안 되지. 그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신다는 거 피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결 씨 입장에서는 은나래 씨가 솔직히 말해줬지. 지금 대화는 되는데 환경적인 부분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걸 뭐 몇 주째 보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이제 4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일 만에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기는 해. 4일 만에 지금 이 사람하고 출산까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지. 누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심지어 지금 한결 씨가 30대 초반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모든 갈등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죠. 그렇게 합숙 5일차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결 씨의 선택. 이 두 분은 만약 이게 합숙 맞선이 아니었으면 이 두 분의 서사는 진짜 재미없었을 거예요. 합숙 맞선이 아니었으면 그냥 두 사람이서 서로 좋아하고 끝이거든. 아 여기 또 은나래 씨예요? 아 진심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지는 않고 전업적으로 평생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 배우자가 가치 창출 면에서 효용 면에서 전업을 원한다면 실제로 제가 버는 돈이 상대방보다 적다면 처음 당분간은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결혼할 자세를 이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추는 게 결혼생활이죠. 저는 상담에 대한 진심 없이 대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을 하러 가셨구나. 심리학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상담과 심리학은 다르긴 하지. 본인은 그 미래를 상담으로 보고 있군요. 상담 재밌고 즐거운데 그건 참 멋있는 것 같아. 뭐 계셔서 하는 말인데 항상 꿈을 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아까 뭐 커리어도 나왔지만 나도 내 커리어와는 다른 길을 온 사람이니까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두 분 스토리 여기까지인데 이 두 분의 스토리가 합숙 맞선이 아니으면 재미없어. 왜냐면 초반부터 둘밖에 없었거든요. 서로만 알아보고 쭉 갔단 말이지. 근데 이 두 분의 서사가 이번 합숙 맞선의 중심에 올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의 의견. 어쨌건 관점이 다르니까. 나도 부모가 돼 보니까 좀 차이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이 두 분 서사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서사가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였으면 우리 나는 솔로나 보면 나오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커플 돼가지고 삼각관계도 없이 쭉 가면 재미없거든 원래는. 여기는 아니야. 좀 달라. 합숙 맞선이기 때문에 달라. 상당히 흥미로운 커플이 됐어. 이렇게 한결 씨는 예쁘네 오늘도 어김없이 은나래를 선택한 한결. 여기 뭐 잘 모르겠던데 하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 있죠? 아 막상 너무 떨린대. 왜냐면 은나래 씨는 지금 봐봐. 아까 한결 씨의 텐션이 떨어진 줄 알고 본인이 텐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번에 합격했다고요? 그래요? 멋진데? 낯설부터 원래 보던 채널이에요. 이제 진짜 짤 안 넣을게요. 신경 쓰지 말고 독설도 해주세요. 신경 안 쓰겠다 참. 하지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노력파네. 그러네. 아유 감사하고요. 지금 보고 있다. 두고 보자 임 소장. 지금 보고 있다. 감사드려요. 갑자기 주마등처럼 내가 합숙 맞선을 어떻게 리뷰했었나 흘러간다. 그렇죠. 우리가 합숙 맞선을 하면서 독서를 한 게 없잖아 그래도. 아닌가 있나? 어쩌면 있을지도. 그래서 막상 떨린. 왜냐면 이미 마음을 확인했고 한결 씨가 은나래 씨기 때문에 할 법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둘이 부모님 관계를 떠나서 잘 어울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여성이었으면 한결 씨의 말을 듣고 되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 말을 왜곡해서 들으려면 얼마든지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 너 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는 거냐? 왜? 너 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네가 변호사면 다야?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은나래 씨는 거기서 좋은 의미를 뽑아냈어. 아 그래 이 사람이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는구나.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대화가 돼. 지금 보면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이거나 대화가 되는 사람이거나지. 다들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겨주세요. 다들 태세 전환하지 말래요. 돌려서 나가볼게요. 편한 밤 되세요. 그래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다들 갔대요. 자, 태세 전환 하신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막상 너무 떨리고 안 오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는 자식들은 이미 마음이 통해버렸어. 기다리는데 와줘서 너무 기쁘고 좋았고 이거 고를 때 중복 안 되게 돼 있어? 뭐 그렇진 않았지. 그냥 우연스럽게 이렇게 중복이 안 되고 쭉 온 거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은나래 씨 어머니 등장. 내일 간다 해도 좋고 다음 달에 간다 해도 좋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맞선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예고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둘이 데이트가 아니야.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넷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델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문제지 뭐. 한결 씨 어머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한결 씨 어머니도 현명한 분이니까. 여기가 그 첫날 나왔던 그거잖아. 어? 한결 씨 어머니의 눈물로 이어지는 그 장면 아니야? 상견례 이후에 갈등이 깊어지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리고 자식의 선택을 믿어줘야지. 정말 반대하고 싶으면 시간을 유예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시간을 유예했는데도 둘이서 정이 깊어지고 서로의 장점을 계속 발견해 나간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둘이서 잘 행복하게 하라고 해야지 뭐. 근데 이제 만약 두 사람이서 어떤 욕구로만 이어진 관계여서 부모님 말이 안 들린다. 그러면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 근데 이 두 분은 그렇지는 않죠. 한결 씨나 은나래 씨가 막 충동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이숙햄에 많지. 아, 이제 뭘 해도 다 이숙햄으로 자꾸 흘러가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결 씨가 그건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한결 씨 우네. 한결 씨 어머니와 은나래 씨 어머님이 채팅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 밤엔 주무셔야지. 지금 어르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건강에 해로워. 그렇게 뒤엉킨 관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합숙 맞선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갈등들이 터져 나오겠네요. 자식들의 감정은 시작이 돼버렸고 부모님들은 그 감정이 좀 걱정이 되고 완전히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 부모 관점과 자식 관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네. 이번 합숙 맞선의 뭐니 해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죠. 은나래 씨, 한결 씨 이야기를 봤고요. 그리고 묘진 세운 볼까? 아 근데 묘진 세운 원래 이분들은 비교 군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 묘진 세훈님 파트 한번 봅시다. 묘진 씨 요리 잘 못하는군요. 세훈 씨는 요리에 강점이 있지. 세훈 씨는 삶의 경험도 많고 만나본 사람도 많고 꼭 이성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나이 대비 굉장히 노련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할지 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훈 씨가 근데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순수하게 막 일밖에 모르는 그런 순수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쪽 계열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뭔가 이제 능력 좋고 일밖에 모르는 그런 순수 청년 쪽 계열은 아니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나이 대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쪽 계열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리그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장점이지. 묘진 씨 같은 분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쌈장, 고추장, 된장 끝. 된장 반 스푼. 장을 추가하고 맛있어지고요. 된장, 쌈장, 고추장 넣으면 뭐 다 맛있지. 뭐 라면도 저렇게 넣으면 맛있어. 훌륭하고요. 승학 씨가 만약 묘진 씨랑 잘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교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느낌이랄까? 물론 이 안에는 태인 씨도 있고 뭐 현준 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각관계라면 사각관계인데 지금 세훈 씨랑 승학 씨는 굳이 말하자면 세훈 씨가 훨씬 더 프로잖아요. 뭐 솔로주기도 나오고 경험도 많고 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노련하잖아요. 이성을 대할 줄 알잖아. 승학 씨는 사람 자체가 조금 뭐 유머 감각은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대단한 막 이런 기술자 계열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막 대단한 노련한 막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는 이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세훈 씨에 비하면 뭐 그런데 만약 승학 씨가 묘진 씨의 마음을 얻는다면 세훈 씨를 이기고 물론 거기서는 세훈 씨가 그렇다면 태인 씨에게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만약 나이가 좀 많고 진짜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저는 세훈 씨가 묘진 씨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애매해 이분들의 나이는. 그래서 알 수 없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건 승학 씨는 지금 묘진 씨에게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에 거절 당한 셈이거든요. 여기서 거절을 한 셈이거든. 그리고 또 묘진 씨가 좀 미사여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냥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지. 그래서 한결 씨랑 있을 때도 야 너 내 남사친 누구랑 똑같다 막 이런 얘기 그냥 해버리거든. 처음에는 묘진 씨가 승학 씨한테 호감이 자기소개 전에는 조금 그나마 있다가
나이 듣고 없다가 이 사람이 일편단심 보면서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승학 씨가 과연 뒤집겠나. 묘진 씨가 지금 세훈 씨한테는 그 이성적 설렘이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제 승학 씨가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까? 뒤집을 수는 있을까? 다른 사람과 고민 없었고 나는 그냥 계속 묘진 씨한테 끌린다. 한결 씨야 어머니가 뭐 한결 씨한테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야 너는 왜 안 저러고 왜 은날에 만나냐? 너는 왜 임마? 승학 씨 봐봐. 근데 묘진 씨는 지금 승학 씨한테 이성적 호감이 없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보면은 묘진 씨는 진짜 너무 드러나.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앉아있는 게 세훈 씨잖아요? 저렇게 먹으면서 안 물어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런 거 안 해. 지금 그냥 친구 대하듯이 하거든. 그러니까 묘진 씨는 그냥 너무 다 드러난다고 할까? 이런 분은 뭐 영업 같은 거 하면 안 돼. 제품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영업할 때 저희 제품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품 안 좋으면 한숨 쉬어. 안 좋은데. 거기서 혹시 이 제품 그거 AS 할 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땀이 막 줄줄 막 쏟아져. 대답 못해. 물론 그러진 않겠지. 근데 너무 다 드러나 버리는 사람이야. 여기서도 편하게 먹으면서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지금은 승학 씨한테 마음이 없네? 확실하게 느껴지죠. 세훈 씨를 대하는 모습이랑 비교해보면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승학 씨한테 마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또 모르죠. 이게 뒤집히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시청자 관점에서 생각의 정리가 좀 됐는지. 조금 그렇지 정리는 됐고 라는 말은 승학 씨가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지. 이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차갑게 느낄 수 있지. 묘진 씨 같은 사람이 나는 솔로나 다른 연프 보면 마음이 좀 별로 없어도 표현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거든요. 다정하고 크고 아니면 약간 반한 것 같은 느낌까지도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묘진 씨는 약간 그 반대 영역에 있죠. 이게 약간 웃상이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성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네?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버릴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은근히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조금 덜 하죠. 근데 묘진 씨는 모르겠어요. 공대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풀이 넓으니까 이번 사계 장미님도 좀 그런 계열이죠. 승학이는 마음이 어때? 승학 씨는 거의 마음이 똑같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보고 싶었고 정보 공개했을 때 뭔가 심경 변화가 있었어?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좀 그런 거 있어. 아무래도 내가 연상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냥 거침없이 순간 연하라는 게 드러나자마자 내가 누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설렘이 반감되는? 승학씨 그래서 궁금한 거는 호감 가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다 그랬잖아. 그중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봐도 돼? 묘지씨 응 있었어. 여기도 약간 말 누수는 아닌데 진실의 누수가 좀 있어. 여기서도 응 있었어. 있었어? 뭔가 과거형 말해놓고 과거형 진실이 누수돼 버리는 약간 뭔가 진실을 포장하거나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진실이 그냥 쑥 떨어지는 느낌이야. 어디 가서 거짓말 못 하시겠네 이거. 그냥 있었어라고 그냥. 맞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업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안 좋다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장점이지요. 충분히.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 없다. 있었어 툭 말해놓고 살짝 후에 뭔가 과거형이었네 이러면서 왜 과거형처럼 얘기를 했지? 왜 과거형처럼 얘기를 했겠어요.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처럼 얘기를 했겠죠. 그걸 뭐 지금 승학 씨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신뢰가 가는 캐릭터군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사실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이 있긴 해. 승학 씨도 지금 묘진 씨 아니면 나는 안 만나겠다 마음이거든요. 나는 묘진 씨 만나겠다 확고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다가가면 좀 부담스럽냐 이렇게 내가 계속 다가가도 되겠냐. 승학은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 안 해보고 이렇게 가도 되겠냐. 근데 묘진은 네 마음 가는 대로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기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나라면 나한테 와주면 뭐 일단 너무 고맙지. 고맙다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묘진 씨의 마음이 뒤에 가서는 조금 열리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 만나보고 뭐 그래도 나밖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고마움을 느끼는 거에서 끝날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승학 씨가 끝까지 어떤 그 일관된 마음을 표현을 하니까 묘진 씨가 확실히 승학 씨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학 씨가 상대해야 되는 경쟁자는 세훈 씨야. 이거 프로를 만나버렸어. 그 프로가 두 게임을 동시에 뛰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긴 한데 승학 씨에게 참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 그래서 승학 씨는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그래도 묘진 씨에게 이제 일관되게 가죠. 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 태인 누나랑 이렇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한결 씨는 은나래님. 그러면서 여기서 세훈 씨가 어떤 정보를 얻는 거냐면 세훈 씨는 뭐라고 할까? 세훈 씨가 그렇게 보인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건 유추해 보는 거야. 세훈 씨 내면에는 꼰대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사람을 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왜냐면 근데 그게 나쁘게 말해서 편견인데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직관, 자기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어떤 일을 빨리빨리 판단해야 그게 일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모진과 한결을 보고 그래 얘는
변호사, 얘는 여기서 엘리트. 둘이 잘 맞겠네. 저기 저쪽과는 나는 다른 세계 하고 약간 좀 점선을 그어놨지. 근데 여기서 은나래라는 거예요. 한결이 은나래야? 진짜? 하고 편견이 지금 살짝 깨졌죠 여기서. 진짜 묘진이 아니라 한결 씨는 묘진 씨가 아니었지. 한결 씨는 좀 은나래 씨란 말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세훈 씨는 그냥 그 부모님들이 점 찍어준 셈이고, 근데 은나래 씨와 한결 씨가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가까워졌을 줄 몰랐던 거죠.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대화들도 있었겠지. 두 사람이서 잘 통하는. 그래서 와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에서는 좀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그치, 묘진 씨랑 한결 씨는 동갑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 다 쭉 정식 코스를 밟아온 또 엘리트들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세훈 씨는 은나래 씨랑 데이트를 하면서 은나래 씨가 나와 한결을 다르게 본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느끼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은나래 씨가 대놓고 너는 남자로 안 보이고 한결이는 남자로 보이라고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걸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어. 그날의 데이트에서는 좀 그냥 뭐 동생처럼 보이지는 않지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인터뷰에서 한결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훈 씨는 나와 한결은 동생으로 여기겠구나, 은나래 씨는. 그리고 묘진 씨랑 데이트에서 그래 이렇게 또래끼리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세훈 씨는. 그래서 세훈 씨는 난 당연히 네가 바뀐 게 아니라 묘진이랑 갔을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그렇지 않지. 그때 묘진 씨가 찾아옵니다. 딱 공교롭군요 아주. 여기서 세훈 씨는 이게 참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서로서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세훈 씨가 대단한 사업가여서 부담스럽고, 세훈 씨는 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어서 부담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묘진 씨가 세훈 씨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세훈 씨는 용기를 내봐봐, 변호사 만나러 온 거 아니냐. 근데 묘진 씨는 아예 아니고 나는 세훈 씨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묘진 씨가 아니 왜 한결 씨한테 괜찮아요를 물어봐요. 뭐 둘이 데이트 중이야? 그래서 뭐 괜찮게 뭐 있어 갔다 와. 근데 이제 묘진 씨는 세훈 씨가 멋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묘진 씨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무조건 안 된다라는 1순위가 뭐였냐면 사업가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업가인 세훈 씨를 1순위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뭐 이상형이니 뭐니 이런 거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물론 잘생겨서도 있지. 호기심도 있고, 키아누 리브스를 닮거나 금성무를 닮은 사업가면 괜찮아.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세훈 씨는 너 아니면 태인 누나 둘 중에 한 명이었거든. 네가 엄청 확실하게 있었다. 자기소개 듣고 의외한 부분 너무 많았거든. 이 시점에서는 태인 씨가 1순위긴 할 것 같은데, 태인 씨랑 데이트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비교를 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소개 듣고 의외인 부분이 많았다. 좀 중립적인 얘기지. 묘진 씨는 기억하네. 질문 하나도 안 했었잖아. 세훈 씨는 자신과 리그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고, 그래 태인 씨가 자기소개했을 때는 머리를 까는 게 좋나요, 덮는 게 좋나요, 뭐 그런 것까지도 물어봐 놓고, 물론 태인 씨의 직업 때문에 물어본 거긴 하지만. 그래서 묘진 씨는 나한테 질문 안 해서 살짝 서운해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묘진 씨가 서운한 포인트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서 나에 대해 호감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세훈 씨가 서운했구나 하고 먼저 상대 감정 알아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과나 공대 쪽일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 난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관심 있었어 라고 막 해명하지 않고, 서운했네 감정 알아주고 자기가 관심 있었음을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잖아. 여기서 하수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소개 참 좋았는데 하고 딴소리를 해. 중수는 아니야 하고 해명을 해. 세훈 씨는 뭐 확실히 말을 잘해. 이런 거 보면 상대 감정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관심 있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단 말이야. 세훈 씨 보면 이런 거 잘해. 여성들하고 대화가, 태인 씨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 참 기술이 좋구나 했는데, 현준 씨였다면 아니야 관심 있었어, 아니면 너무 내가 긴장해서 질문을 못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다른 센스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여기서 엄청 그 흔히 말하는 AI 같은 느낌? 근데 나 이제 AI까지 나왔어? 그러면서 세훈 씨는 나는 그 정반대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세훈 씨가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해서 자기와 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태인 씨가 1위였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나는 그 정반대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네가 술을 많이 못 마시니까. 묘진 씨는 술을 많이 못 마셔.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야. 뭐 술을 많이 못 마시는 거에 뭐 아쉬운 포인트는 아니긴 한데, 술을 못 마셔서 엄청 친해지고 이런 게 좀 부럽다. 근데 세훈 씨는 지금 묘진 씨는 확실히 이순이라고 생각되는 게, 묘진 씨에게 뭐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 뭔가 공통점을 찾거나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원래 빨리 자지 않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네? 세훈 씨는 나는 완전 반대거든. 규칙이 아예 없어. 묘진 씨는 진짜 연락 타이밍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거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이 시점에서는 묘진 씨에게는 확실히 덜 끌리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뭔가 이 사람한테 끌려서 이 사람을 유혹하려는 그런 맥락의 멘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태인 씨랑은 확실히 이게 어떤 플러팅이라는 말이 가벼운 게임 같은 거잖아요.
플러팅의 그 어원이 꽃을 간지럽힌다 뭐 그런 어원이 있었어. 그런 어떤 가벼운 수작 부림이잖아. 플러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태인 씨랑 세훈 씨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플러팅의 정석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거 없지. 묘진 씨랑은. 세훈 씨는 이제 그런 프로 분들하고 어떤 플러팅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묘진 씨 같이 그런 분들 투명한 사람 이렇게 그냥 진실이 그냥 툭 누수돼 버리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약간 애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4일차가 되고요. 보수적인 세훈이 왜 태인에게 끌렸을까요? 일단 연애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대화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승학 씨가 먼저 묘진 씨를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묘진 씨는 조금 짜증이 났을 수 있어. 나는 세훈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승학이가 끼어드네? 보수적인지 알 수 없지. 보수적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보수적인데 솔로족 나온다는 거는 좀. 하긴 근데 솔로족 나온 분들 중에 보수적인 분들도 있었는데 알 수 없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세훈 씨가 아주 이쁘겠네요. 그냥 바로 그냥 데이트 룰을 만들어버려. 서로 데이트하고 바꿔서 데이트하고. 어제 묘진이도 되게 피곤해 보이고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다 물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세훈 씨가 이 전날 대화를 할 때 좀 차가웠어. 태인 씨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세훈 씨가 기본적으로 여심을 흔드는 그런 기술은 좋은데 그렇다고 말주변이 뛰어난 건 아니야. 좀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플러팅이나 이런 센스는 넘치는데 상대에게 막 엄청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야. 할 말 안 할 말을 좀 구분 잘 안 해. 미남이라 그런가? 플러팅의 기술은 뛰어난데 맞아. 못할 말과 할 말 구분은 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좀 어려서 그러겠지. 그리고 워낙 미남이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 안 해도 되는 사람. 부러운데?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다 물어보진 못했다. 묘진아 너 나랑도 데이트하자. 세훈 씨는 머리로는 묘진 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묘진 씨가 꿀 스틱도 주고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 데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묘진 씨는 먼저 승학 씨와 데이트를 하죠. 승학 씨의 어떤 일관된 마음 표현이 묘진 씨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묘진 씨는 어제 나랑 1대1 대화가 어땠어? 어제 묘진 씨는 이제 거절한다고 거절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봤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그리고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걸로 들렸거든? 아닌데 그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뭐 정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는 고맙기는 한데 점점점이었는데 근데 뭐 잘못 알아들어서 왔어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묘진 씨는 그럼 다른 사람이랑도 대화할 거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니 그럴 생각 없어.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선택해라고 알아들었지만 다른 사람하고 난 대화할 생각도 없어. 어차피 나는 정했어. 이거 여기도 불도저 가게군요.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해가지고 말 들을 것도 아니고. 묘진 씨는 원래 그렇게 마음이 빨리 금사빠야? 금사빠는 아니래. 여기서 제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너야. 좀 서툴지만 직진 연하남. 그래서 여기서 형도 알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나 혼자 욕심낼 수는 없잖아. 근데 묘진 씨가 아니 욕심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성격이 좀 세거나 하면 이렇게 욕심낼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저렇게 말하냐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승학 씨는 그런가? 그러니까 묘진 씨가 빵 터져. 유쾌해 승학 씨 보면. 이렇게 어머니 또 우울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같이 화투 치고 이런 모습들이 귀여워. 사람 자체가 좀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가 이런 부분의 매력을 확 느껴버리는 거야.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거절 멘트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거절 멘트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보니까 되게 귀여워 보였다. 근데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봐서 귀여워 보였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꼭 남자가 그렇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삐질 준비가 돼 있어. 상처받을 준비가 돼서 다가오거든요.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삐져 있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막 수동 공격이 나온다거나 쫄아 있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승학 씨는 그냥 계속 똑같거든. 물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런 면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일관돼 있거든. 그런 면에서 귀여워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이 괜찮았어. 그래서 그 주 토요일에 보기로 했어요. 근데 상대가 나 미안한데 토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볼 것 같아요. 아 네 하고 끊고 차단. 나랑 약속을 거절해? 나 싫어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 진작 말해줘. 차단. 아니면 막 그 토요일 날 이 사람 만나러 가고 있는데 만나러 가는 도중에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 보니까 주말에 체육 대회가 있었네요. 가다가 차를 돌려야 돼. 그러면 진작 말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근데 네 괜찮아요. 다음에 만날 시간 됐을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쿠션 같은 거 막 패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안 될 관계도 된다는 거지. 그런 쿨한 모습으로 별로 관심 없었고 왜 붙어? 그냥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절을 딱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다시 만나봐야겠다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 승학 씨가 지금 그런 편안함이 있어. 하지만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다?
경쟁자가 세훈 씨다. 무시무시한 경쟁자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안 먹는 음식 있냐? 라는 말에 이제 묘진 씨가 고수 안 먹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지는 못해. 아하, 그렇군요. 다른 것도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회랑 육회 같은 건 많이 먹는군요. 승학 씨는 뭐 잘 먹냐 하니까 나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밥상에 있는 거. 너는 뭐 좋아해? 밥상 위에 있는 거. 아니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건 손 닿는 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좋아하는 음식 뭐 육류. 그래서 두 분은 장어를 드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승학 씨가 자기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입술이 이만해져. 뭐 옛날에는 좀 싫었어.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외모 컴플렉스지. 친구들이 순대라고 그러고 아니 뭐 지금 비슷한데 조금 빠졌나? 아무튼 그때는 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술에 대해서 자기는 좀 싫었었다. 그래서 입술을 크기는 그대로. 근데 이제 묘진 씨가 그걸로 이제 농담을 하거든요. 아따맘마였네. 그렇게 하니까 뭐 마조리카 뭐 이런 거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드립을 쳐.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아따맘마였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하거나 조용히 아따맘마? 죽었어. 나한테 아따맘마라고 그런 거야? 막면서 먹으면서 꿍시렁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게 묘진 씨에게 알게 모르게 점수를 계속 따오고 있는 거지. 이런 게 실은 남성성 중에 하나예요. 다른 채널에서 다른 컨텐츠 분석을 할 때 어떤 남성성을 얘기를 할 때 실은 이런 게 남성성이기는 해. 여러 가지 남성성이 있지만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막 으악 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넘기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칭얼대거나 너무 인정 욕구를 부리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냥 어른스럽게 넘길 수 있는 거. 굳이 칼 갈지 않을 일에 칼을 갈지 않는 거. 자기를 더 낮춰서 농담을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묘진 씨에게는 계속해서 매력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묘진 씨도 보면 조심성은 없죠. 진실의 누수가 되는 분이다 보니까. 입술이 그렇게 컸어? 그랬으면 뭐 아따맘마지. 그냥 바로 그냥. 묘진 씨가 이제 승학 씨의 일종의 자학 개그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근데 되게 귀엽다. 근데 이제 묘진 씨는 이제 귀엽다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연하로서의 귀여움인지 이성으로서인지 잘 모르겠다. 저거는 실은 이 두 사람만의 1대1의 관계면 이성으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건 상대평가니까. 그리고 묘진 씨가 이렇게 뭐 어장 두고 이런 사람도 아닐 거고. 그리고 묘진 씨는 그 다음 데이트를 갑니다. 묘진 씨는 두 번째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세훈 씨와의 데이트. 이날 태인 씨까지 있었어야 이게 입체적인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치, 개그맨들이 남성성 짱이지. 다수가 보는 남성성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보는 남성성은 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왜 남성성인지를 알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막 덩치는 막 크고 막 근육 해갖고 막 벤치프레스 300kg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아까 입술 얘기하다가 아따맘마였네. 그래서 이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매력 없어. 벌써 거기서 확 식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삐지는 게 맞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되게 매력 없어 보이거든. 남자로 안 보이거든. 세훈 씨는 묘진 씨가 너도 나도 좀 필요하니까 카페 앉아서 그런 것보다는 좀 편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좀 가보자. 묘진 씨는 나는 첫날에 네가 진짜 편했거든? 네가 그냥 웃기고 편했는데 근데 오히려 너를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그니까 이게 묘진 씨도 이게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다 보니까 지금 세훈 씨의 직업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확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면 할수록 살짝 어렵기는 해. 네 스타일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이거 뭐 전교 1등하고 제일 잘 노는 친구랑의 연애 같은 느낌인데 이거. 어렵기는 해. 네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승학 씨가 진짜로 묘진 씨가 어려울까? 승학 씨가 세훈 씨가 묘진 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좀 긴장되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진짜 긴장될까?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야. 어렵기는 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그래서 뭐 긴장감이 좀 있어. 선호하는 스타일. 기존에는 태인 누나 같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 과거에는. 내 나이에 결혼 생각 좀 멀리 생각했을 때는 너 같은 사람의 성향을 만나야겠다고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 이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으면 진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 물론 여기서 묘진 씨도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나는 솔로에도 연애는 잘했는데 결혼이 힘들었던 분들이 여기서 지금 세훈 씨의 말에도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뭐랄까 그게 기분이 막 마냥 좋지 않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지. 얘는 연애감이고 얘는 결혼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을 가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던 세훈 씨 정도나 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감이다는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세훈 씨의 말은 결혼한다면 묘진 씨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뜻이긴 했죠. 저랑 워낙에 태인 씨는 결이 다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잔 더 하시는데요. 묘진 씨가 너도 복잡하지? 그러니까 세훈 씨는 이게 묘진 씨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태인 씨랑 있을 때가 더 재밌어. 티켓타카도 되고
설렘 그리고 어떤 이성적 자극 이런 거를 태인 씨도 굉장히 잘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인 씨랑 있으면 그 설렘이 더 있어. 척하면 착하는 이런 그 플러팅의 오감도 있고. 근데 묘진 씨는 진실 누수밖에 없단 말이야.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너무 투명해.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흥미롭진 않아. 근데 결혼을 하면 막 설레고 긴장되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예측 가능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세훈 씨는 당연히 알지. 여기 프로리그에서 뛸 만큼 뛰어보신 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훈 씨는 나도 아직 확신이 너무 안 서서 확신을 갖기 위한 시간? 그럼 너는. 묘진 씨도 좀 헷갈린데. 세훈 씨는 네가 눈이 가는 사람 중에 내가 있어? 묘진 씨는 가장 호기심이 가는 건 너다. 근데 묘진 씨가 다시 한번 너는 어렵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뭔가 좀 어려워. 근데 나는 너의 마음도 궁금해. 네가 나를 볼 땐 어떤 감정인 거야? 그냥 안정감 이런 건가? 근데 이제 세훈 씨가 아니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는 않아. 왜냐면 나는 결혼 상대냐, 저쪽은 뭐 연애 상대고. 근데 세훈 씨가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배우자상에 네가 가깝다. 그러면서 여기서 묘진 씨가 나랑 있을 때 설레? 근데 저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랑 있을 때 설레기는 해? 아니 남자가 여자랑 있으면 설레죠. 묘진 씨 같은 분이랑 옆에 있으면 그 총각 입장에서는 설레지 뭐. 그럼 뭐 하나만한 질문이고. 근데 문제는 설렘이 곧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묘진이 세훈 마음 돌리려면 저기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묘진 씨가 세훈 씨 마음을 돌리려면 세훈 씨 마음을 돌린다. 그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묘진 씨는 세훈 씨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고 세훈 씨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앞으로의 미래에 더 필요한 존재임을 어필해야 돼. 네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진짜 이게 작정하고 나는 결혼 상대가 맞다. 여기서 뭐 나는 저 사람은 연애했고 나는 안 설레?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맞아. 얼마나 맞는 줄 아니? 이만큼 맞아. 이것만 맞는 줄 아니? 실은 이것도 있어. 이런 모드로 가야 돼. 그걸 결혼하고 싶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욕망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어필해 버려야 돼. 차라리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좋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세훈 씨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꿈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뭐 가족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북적이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 같아요. 아이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 나는 너와 결혼하면 우리가 자녀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나만큼 교육 잘할 만한 사람 없을걸?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교육할 만큼 하고 난 또 바로 복직이 돼. 내가 그런 이 업계에서는 원래 잘 돼. 그래서 이렇게 어필이 돼버려야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네가 꿈꾸는 삶을 나는 이뤄줄 수 있다 야. 그러니까 나 결혼하기 좋은 여자야. 여기서 나한테는 안 설레? 나는 연애하기에 좋은 여자가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 되면 좋은데 그 모드가 아닌 거야. 굳이 상대 전장 가서 싸울 필요 없어. 그래? 쟨 연애하기 좋고 나는 결혼하기 좋아? 맞아. 난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까? 이것도 좋거든. 내가 아이 보는 육아휴직도 되고 아이 교육도 난 잘할 수 있는 내 머리 알지? 원래 자식은 엄마 머리 따는 거 알지? 나는 심지어 복직도 이렇게 가능하게 세팅이 돼 있어. 나 이번에 이직한 거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안정적이면서 자녀들이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높은 가능성, 게다가 안정적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어필해버려야 돼요. 세훈 씨의 마음을 돌리지. 근데 그건 근데 물론 이제 묘진 씨가 세훈 씨를 많이 좋아한다 했을 때. 근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맞긴 해야죠. 세훈 씨가 진짜 결혼에 대해서 절실한 시점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필이 되는데 세훈 씨가 말로는 되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내면에서도 정말 결혼을 진심으로 원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거야. 세훈 씨는 그건 드라이브 할 때도 설레고 카페에 있을 때도 설레고 커피 먹으면 설레지. 나 안 설레면 티 팍팍 나. 근데 네 감정을 네가 얘기 안 하니까 세훈 씨는 되게 하고 싶어. 제일 먼저 너한테. 묘진 씨가 나 뭔가 편하게 티키타카 하고 싶은데 나 지금 편한가? 이러면서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 지금 편한가? 근데 세훈 씨가 나도 편해지고 싶거든? 이러면서 동질감을 만들어버려요. 약간 주저함이 있나 봐, 나도 너도. 근데 지금 묘진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설렘에 가깝고 세훈 씨가 느끼는 편하지 않음은 주저함에 가깝죠. 세훈 씨는 주저함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묘진 씨는 설렘이 크기 때문에 지금 편하지 않는 거에 가까운데 그래서 주저함이 있나 봐. 근데 나도 너도 이러면서 묶었어. 나도 너랑 똑같아. 묶었어. 그런데 묘진 씨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조심스러우니까. 왜 조심스러운데? 가볍고 뭔가 편하게 했을 때 내 모습 보고 네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묘진 씨 내 상황을 지금 묶어서 만들어버렸지. 묶어버렸어.
이런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을 좀 구분 안 하는 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 같고 묘진 씨가 이렇게 하자. 내일 그냥 데이트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오블 코스. Why not? 우리 또 낯설 보신 분들은 또 유행어죠. 우리 턱식님 생각나는군요. 세훈 씨는 묘진 씨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요. 세훈 씨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남자들의 선택. 세훈 씨는 고민하거든요. 승학 씨는 묘진 씨 일편단심이지. 그런데 세훈 씨는 어디로 갈까? 이날 안 나와.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지금 두 자리가 다 차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묘진 씨로 갈까? 태인 씨로 갈까? 저는 묘진 씨일 것 같기는 해요. 태인 씨를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태인 씨랑 데이트를 봐가지고 비교하면 좀 나올 텐데, 묘진 씨가 아닐까. 근데 그럼 뭐야? 진주 씨만 혼자잖아? 세훈 씨가 갑자기 뭐 진주 씨한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민철 씨가 현진과 진주, 사이를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명 중에 한 명을 최종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묘진 씨는 자기가 좀 늦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승학 씨가 그래서 이게 늦어졌나? 그래서 세훈 씨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민철 씨네요. 지난 시간에 우승자 베네핏으로 자녀들과의 비밀 대화. 현진님 어머니가 우승을 할 줄이야. 체면을 중시해서 그러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래요? 민철님이 피지컬, 직업, 나이, 외모에서 쭈구리가 됐다고? 피지컬과 나이, 외모 다 좋은 거 아니야? 민철 씨의 어떤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베리에이션이 넓잖아요. 잘 되는 사람, 좀 잘 안 되는 사람 그 갭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더 선호하지 않는 면도 있고 이 홈쇼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홈쇼핑이 막 이렇게 뜨고 쇼호스트라는 개념이 생기고 쇼호스트가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언제냐면 2002년도야. 그러니까 그때 생기진 않았는데 그때 막 스타 쇼호스트 있고 2000년대 이러니까 부모님들 세대에서 부모님들이 막 취업하고 이럴 때는 좀 생각을 잘 안 했던 직업 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이 직업 앞에 또 쇼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게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쇼는 끝이 없는 거지만 민철 씨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 현지님. 현지님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약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은 있어. 재미없는 느낌이랄까? 그게 굉장히 안전하고 바른 사람일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어떤 막 티키타카가 되고 재밌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프로리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민철 씨 어머니는 이제 내가 민철이를 서포트하러 왔으니까 민철이가 호감도가 있는 민철이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나도 해보자. 그래서 현진님을 생각했다. 아 근데 좀 전략적이지 못했어. 어쨌건 현진 씨를 알아본다는 건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민철 씨가 그들의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은나래 씨 어머니의 전략이 물론 은나래 씨 어머니는 전략이 안 어울리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는 단어가 가장 안 어울리는 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건 민철 씨 어머니의 전략이라면 이게 그들이 내 아들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누가 더 괜찮은지 이들에게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자 없더라 얘 만나도 되겠다 이렇게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관측하는 순간 상대도 나를 관측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진짜 베네핏이 되려면 이거는 누가 물어보는지 모르게 물어봤어야 돼. 이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그래야 대놓고 물어보고 환승연애처럼 문자로 제작진이 대신 아바타로 해가지고 합숙맞선 다음 시즌에는 약간 좀 아바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것도 제작진이 가가지고 이게 아바타에서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관찰하면서 그래서 왜냐면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평가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민철 씨는 어쨌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인 건 맞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현진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현진님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어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베네핏 비밀 대화를 아주 잘 통과했죠. 일어서서 따라드릴게요. 머그컵이 아주 이쁘군요. 분위기 좋죠. 좋은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너무 가까워져서 좋을 게 없는 관계들이 있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 그게 삶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살아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를 배우는 방법. 그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현명한 기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막 그런 거 있어. 회사 들어가서도 뭐 사수가 날 너무 잘해줘. 사수랑 막 의형제 맺고 아니면 진짜 친한 가족처럼 막 지내다가 보통 그런 경우는 한 6개월? 6개월도 못 가. 6개월 후에 원수돼 있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 서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선을 넘고 얘 가족처럼 잘해주는 입장에서는 얘를 진짜 가족처럼 잘해줘서 얘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밑에서는 또 상대한테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파괴적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 막 진짜 가족처럼 진짜 자식처럼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게 잘 가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가면은 나중에 진짜 오히려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무례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 어쨌건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이 아닌 건 가족이 아닌 거고 항상 적당한 거리
자체가 인생에서의 스킬인 것 같아. 민철 씨 어머니는 지금 민철 씨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해서 굉장히 다른 모습,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시는데 장민철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예능이니까. 현진 씨는 진짜 호랑이 굴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결혼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육아를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가능했고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진님이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진님이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생각 안 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데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뭐 마음이 바뀔지언정 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또 무섭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는 소개팅은 나왔는데 막상 결혼이 무섭고 출산이 무섭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육아에 대해서는 뭐 개념도 없을 수 있고 현진님 나이엔 그렇거든. 근데 현진님은 어때요? 부모님하고 싱크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현진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재미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현진님은 뭐 동아리 모임이나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키시콜콜 놀고 이런 거 재미없어. 그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근데 또 그런 거 전혀 없으면 또 재미없거든. 진주님은 뭐 주말 부부 해도 된다 뭐 이러는데 연애는 주말에만 만나지만 어떻게 결혼해서 주말에만 만나. 작년 뭐 출산도 하고 이럴 생각하는 벌써 이런 질문 나오는데 현진님은 딱 그 부모님하고 싱크가 돼 있어. 이런 친구들은 안전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현진님의 속성은 좀 엄격한 부모님의 자아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강력하고 엄격한 부모 자아가 충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충돌하는 케이스만 아니면 잘 사실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육아할 거냐? 몇 명을 희망하냐? 거의 결정사 매니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질문에 진짜 현진님은 대답을 잘해. 현진님은 이런 질문에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 부모님이 현진님 머릿속에 아주 잘 새겨놨었단 말이야. 주말부부 언급을 너무 쉽게 하긴 했는데 진주 씨가 그게 뭐 주변의 어른들의 영향은 아니고 아니 연애할 때 뭐 직장인이고 연애하고 그러면 주말에만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냥 그 개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진님은 당장 언니들이 있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의 주입도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6, 7살 차이나 나는 언니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결혼하는 과정 뭐 형부들을 만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이런 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더 현실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잘 알았겠지. 그래서 어떤 저런 마음의 준비도 잘 돼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진주 씨하고 현진 씨는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결혼한 언니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애들도 많이 봐주고 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는 2-3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셋째로서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이런 말들도 우리 가족 화목했어요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장에 근거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빨리 가장 예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 때 이것도 어른들이 보통 많이 하는 소리죠. 복부 탔을 정도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고 있어. 정말 거의 면접을 준비해온 지원자 같은 느낌이야. 부모님의 사고가 복제된 부분은 있죠. 그런 거는 같아. 안전한 삶이라는 건 자유롭지는 않은 삶이거든. 민철 씨 어머니의 질문 같은 경우는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이죠. 약간 면접 스터디를 한 사람들이 정형화된 면접 답변하는 그런 느낌? 당신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저의 단점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을 어쩌죠 하면서 뭔가 단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전형적인 답변들 있잖아요. 그냥 면접을 봐보면 아, 얘 스터디 했구만. 이게 약간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진 씨의 스터디는 어머니를 통해서 언니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20년 넘게 스터디 모임을 해온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주입돼 있는. 그러니까 무난하게 뽑힐 수 있는 인재. 근데 이제 다만 개성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약간 평균에 안전한 그런 매력이고 예를 들어서 태인 씨 같은 프로의 플러팅 기술이나 진주 씨의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면서 사람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매력이나 묘진 씨의 로봇스럽지만 솔직한 투명한 매력이나 은나래 씨의 자유분방하고 밝은 또 그런 부분이나 약간 그 각자의 좀 개성이 있는데 약간 현진님은 어떤 그런 개성이 없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긴 해요. 또 저도 안전한 매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제 추구미.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나 선호가 다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추구미가 될 수 있어. 민철 씨 어머니의 질문도 좀 셌는데 현진 씨의 대답은 그 이상으로 잘했다. 압박 면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지원자의 준비된 대답.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만족. 민철 씨 어머니는 아우 좋다고. 네, 그거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인데 그 생각은 해야 돼. 민철 씨 어머니의 질문 자체는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션 수행의 결과였고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저거를 고민하는구나. 이번에 29영철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들을 많이 했지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로 뭔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포인트들인 거지. 현진 씨의 대답은 상당히 안전하고 준비된 대답. 이런 어머님들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 통과. 바로 이어지는 다음 질문. 이게 좀 다른 출연자들한테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가장 대답을 잘할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왔어. 여기에 좀 태인 씨나 진주 씨, 은나래 씨 같은 분이었으면 조금 더 다른 개성적인 대답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 자식 한 명 키우는데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렇지. 연봉 2배라고 하셨는데 얼마 보세요? 제대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월급을 받거나 이런 돈을 받으면 수입의 반을 저축. 수입의 반을 저축하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힘든 일이죠. 근데 이번에 출연자 중에 진주 씨가 70%를 저축한다고 했었는데 집도 미리 해야 되니까 하면서 집 어느 정도 그런 모습. 확실히 똑부러진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좋아할 모습이죠. 결혼을 위해서 살고 출산을 고민하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래 참 현명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려서 같은 또래가 보면 쟤는 왜 저렇게 겉돌지? 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물론 뭐가 옳고 그름은 없겠지만 똑부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리를 할 때도 현진 씨가 그렇게 요리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현준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여줬던 태인 씨였죠. 약간 어머니든 아버지든 약간 부모자가 강한 것 같아요. 현진 씨는 순종적인 아이자 부모자 이런 게 강하긴 하겠지. 두 번째 답변도 통과. 세 번째는 그러면 아버님 직업. 말투는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내용은 적나라하죠. 내용은 적나라. 지금은 퇴직하셨어도 직업은 원래 무슨 일 하셨었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원래 공무원 쪽 하셨다가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 여가도 좀 즐기고 하셔가지고 자문위원 같은 걸로 계신가 보네? 근데 이거는 나름 신발 던지기 해가지고 딴 베네핏이니까 이해는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베네핏이 되려면 저렇게 면전에 대고 물어보게 하면 안 됐다니까. 아바타를 두던가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님도 평가되는 자리가 돼버렸어. 그러시구나. 야 근데 딸 셋을 다 예술을 시키셨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계산을 하는 거야. 공무원이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지 않았을까? 자식 셋 다 예술 시켜가지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거 빚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부모님의 재산이나 빚이나 이러면서 지금 빚내서 혹시 결혼시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셋째한테는 뭐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노후를 좀 힘드신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재산이나 빚이나 이런 거 다 온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빚이 있냐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솔라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서로 출연자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인턴 영화에서 보면 나이가 있는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불꽃 튀고 나는 몇 살이고 무슨 게 살아왔고 뭐 어떻게 살았습니다. 사귀실래요? 하고 거기 이제 노년의 로버트 드니로가 노년의 르네 루소한테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냥 이런 거 그냥 쿨하게 오픈을 해버리는 게 약간 그런 건가? 네, 불편하지 그런 건. 뭔가 이런 면접 자체가 나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은나래 씨 어머니 쪽이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더 전략적으로 성공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철 씨 어머니가 너무 그 아들을 위한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답하기도 애매해. 저런 상황에서 빚은 얼마가 있고요. 상환 계획까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서도 이 집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 같아. 근데 민철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겠다는 질문 자리인데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어봐줘야지. 약간 들뜨기도 하셨을 거예요. 고무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갈 줄 몰랐잖아요. 지금 뿌듯하고 막 지금 최대한 절대 못 물어보는 거 와서 물어봐야지. 이거는 플러스 알파니까 최대한 하고 와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슈퍼데이트야? 그래? 그러면 대게 5마리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룰에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페널티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들뜨셨던 것 같아요. 알아도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자식들은 또 자세히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럼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막 대단히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 어쨌건 현진 씨는 아마 그쪽으로는 빚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민철 씨 어머니는 좋네요. 그러면서 또 세세한 이로 제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잖아요. 잘 된다면이라고 해줘요. 잘 된다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줘. 시어머니 될 사람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막 드러날 수도 있고 원하는 게 있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현진 씨 진짜 뭔가 훈련도 잘 돼 있고 어떤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을 봤을 때 뭔가 참하다라는 수식어가 딱 정확히 맞는 사람 같아요. 근데 참하다는 것이 곧 매력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 매력은 정말 주관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전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바빠도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더 애교 부리면서 살갑게 다가갈 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 좋아하죠. 현진 씨는 근데 진짜 마인드 자체가 선은 면접이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진 씨 나이 또래에는 이런 자리가 그냥 엄마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선생님, 선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자리를 물어보면 되게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진 씨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면접이다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저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질 않았어. 어떤 이런 민철 씨 어머니의 면접 같은 분위기를 되게 못 견디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다른 거지. 현진 씨는 결혼은 하나의 뭐 취업같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서로가 선택을 하는 거고 가정과 가정이 합병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면접 보는 거고 그런 좀 어른들의 시각이 있어. 뭐 좀 더 어린 친구들은 꽂혀야죠. 피지컬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현진 씨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물론 현진 씨도 눈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괜찮다는 사람 중에 자기가 더 끌린 사람을 선택하겠죠. 현진 씨도. 더 애교 부리면서 살갑게 다가갈 것 같다고. 그렇게 거부갈등 문제도 통과. 근데 이 어머님도 이거 좀 아쉬운 게 여기서 말을 해서 대답을 들었다고 100% 알 수 없는 일들. 우리 전문가가 뭐라고 했어요? 증빙이 되나요? 증빙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압박 면접을 하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의 태도가 다 압박 면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철 씨 어머니는 압박 면접을 선택했고 은나래 씨의 어머니는 우리의 사정을 오픈하고 그 대신에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현진 씨 어머니가 좀 돌려서 물어보는 좀 그런 선택을 했었지.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고 저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찾고 싶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간 그 합숙맞선이 물론 다들 그냥 모녀 모자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들 착한 사람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가 뭐 뒤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세지 않아. 아무래도 좀 어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현진 씨가 진짜 기분이 나빴어. 인터뷰에서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까지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 몇몇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또 한국에서는 또 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조금 함부로 했어도 그래도 좋은 의지였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왠지 그 어른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쁜 얘기를 하는 거를 상당히 좀 불편해 하니까. 그렇게 현진 씨는 면접을 보고 오고요. 현진이 어머니는 힘들지? 갔다 와서 잠깐 여기 있는데 민철이 어머니가 나 불러가지고 민철이 엄마가 너 찜했지? 그래서 나한테 막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언제쯤 결혼하고 싶고 아이는 몇 명 갖고 싶고 어떻게 키울 건지. 현진 씨 어머니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런데 그리고 빚이 있는지. 근데 현진이 어머니는 그런까지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빚을 안 물어봤네. 너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로 쳤네. 현진이 어머니 그건데 또 뭐 물어봤어. 나도 그거 물어봤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님들끼리 만났으면은 오히려 서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진 씨도 그렇게까지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압박이라고 느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랑 이 자녀들의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나도 빚이나 경제 상황을 물어보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겠어. 저게 슈퍼데이트가 저런 게임까지 해가지고 딴 거라면 자식을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평소에 못 물어보는 것도 물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현진 씨 어머니는 대놓고 연봉 물어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 빚을 안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 합숙맞선은 진짜 그 아바타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래서 현진 시어머니가 너무 노골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나는 노골적으로 따져도 너는 노골적으로 따지지 마. 아직까지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알고 시작하는 게 낫지. 근데 너무 많은 거를 직설적으로 물으니까 나도 좀 직설적으로 맞는 걸 물어볼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럽다는 거예요? 약간 심포도 느낌이 있네.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물어볼 걸과 싶다는 거.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이 유독 짜증나는 대상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되게 바라는데 체면상 못했던 거를 사람이 하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나는 참는다고 참았는데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봐 좀 참았는데 좀 날카롭게 물어볼 걸. 근데 현진 씨랑 현준 씨는 좀 아쉽더라고요. 현진 씨랑 현준 씨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친구 같아.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부드럽게 물어봤는데 우리 딸은 무섭게 당하고 왔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현진 씨 어머님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녁 식사 시간. 여기가 거기잖아요. 물 마른 수육보쌈 만들었던 그 주방이잖아. 진주 씨가 민철 씨에게 다가가고 여기서 말 놓기로 했었나? 말 놔도 돼요? 놓으셔도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꽁냥대는 거. 어머님들은 떠나고요. 현준 씨는 기대되는 점만 있어요. 약간 현준 씨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공개 상담 때 많이 상담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내분들이 보통 이건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답답하고 어른스럽지 않다.
그리고 너무 애 같다 이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약간 그 레파토리의 남편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준 씨는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준 씨는 진짜 너무 좋은 사위감이거든. 너무 좋은 남편감이거든요. 근데 약간 아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자꾸 썰렁한 개그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대단히 센스가 있지는 않은 좀 그런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는 아내분들이 좀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수캠을 보시면 와 진짜 행복에 겨우 똥을 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현준 씨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책임감도 강하고 기본적으로 배려심도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또래 여성분들이 그걸 몰라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좋다고 하면 계속 사오는 남편 있잖아. 김밥 맛있다고 하면은 뭐 5년째 김밥을 사와. 김밥 알러지 있어. 한 번 그냥 사와가지고 고맙다고 한 것뿐이었는데 오이 알러지 있었는데 오이 김밥을 4년간 사와. 집 대출은 빚이라고 말 안 하죠. 보통 대출을 빚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집이 은행 거니까 뭐 대출이 없는 거지.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집에 딸린 대출까지 빚이라고 하면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빚 있지. 그것도 따져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경제관념이 잘 없어요. 현준 씨는 기대되는 점만 있대. 현준 씨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좀 야간데 한결 씨는 뭐 은나래 씨랑 이게 따로 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합숙맞서는 4대4 더하기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4대4에서 한결 씨가 경쟁하는 민철, 승학, 세훈 이런 분들을 보면 여기서 지금 너무 강력한 세훈 씨가 있고 민철 씨도 만만치 않고 민철 씨의 어떤 유머 감각, 유머러스한 말투, 남녀 간의 어떤 훌륭한 플러팅 기술, 세훈, 승학 씨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고 유머 강의 이런 게 승학 씨도 이렇게 말실수를 하지는 않는 사람 같은데 젊은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기대되는 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들이 없이 지금 기대되는 점만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때 현준 씨가 지금 현진 씨와 태인 씨 사이를 갈등하는데 현진 씨를 좀 올인을 하고 현진 씨와 결혼했을 때 얼마나 괜찮은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현실적인 미래 얘기 현진 씨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자극해주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제 현준 씨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욕망과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가 보이는데 이 안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도 뭐 세훈 씨는 어떤 걸 바랄지 누구는 어떻게 받을지 좀 보이잖아요. 그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진주 씨는 왔으면 좋겠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민철. 안 오면 상처받을까봐 마음 놓고 있었대. 그리고 현진 씨도 민철 씨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3, 4일차인데 민철 씨는 결정을 안 하고 있네요. 뭐 아직까지는 결정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민철 씨가 마지막까지 나는 너다라는 확신을 안 주려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작 이제 중요한 선택에서는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 부모님 픽으로 현진 씨랑 일대 다 데이트했고 현진님한테 가야 되는데 왜? 진준이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진과 진주 뭔가 놓기에는 아쉬운 사람들이지. 현진 씨는 부모님도 픽을 했고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진주 씨는 재밌고 뭔가 이 내가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민철 씨는 누구 하나를 놓친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겠죠. 여기서 한 사람을 두세 번 연달아서 쭉 선택을 해버리면 그거는 거의 확정돼 버리는 거니까 좀 민철 씨는 끝까지 이제 두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주, 이전에는 현진 씨랑 데이트를 했죠. 부모님 선택으로. 그리고 현진 씨랑 다데이를 하면서 진주 씨가 또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마음이 쓰이기도 했겠지. 진주 씨는 재밌었어? 기억이 안 난대. 다들 좀 애매해. 민철 씨는 1대1이 훨씬 낫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왔어.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민철 씨가 왔다고 하고요. 오늘 네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동정표야? 아이 또 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양쪽 엄마의 픽이 아니네. 진주 어머니는 한결 씨를 선택했었군요. 두 분 다 가장 인기 있는 분들을 선택했네. 어머니가 다 반대하면 어떡할 거야. 진주 씨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있었죠. 진주 씨가 좀 표현이 확실히 좀 어린 나이라는 게 보여요. 어린 친구들의 어떤 좀 즉흥적인 표현들이 좀 많아. 여기서도 뭐 동정표야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또 대화의 재미를 불러줄 수도 있겠죠. 난 널 첫인상으로 픽했잖아. 근데 마음의 방향이 맞는 사람이 있었어? 나 말고? 민철 씨는 그렇지. 그래서 2명이야. 진주 씨도 난 똑같지 똑같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지 똑같아 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도 너처럼 2명이야 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난 똑같지 라는 말은 나는 계속 너지 라는 말에 좀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주 씨는 내가 오늘 가서 해야 되나 어머님한테 내가 좀 어필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지. 어떤 며느리감이 좋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쉽지 않더라. 어머님한테 거절당한 느낌이라 뭔가. 근데 확실히 보면 진주 씨가 솔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좀 아이 같은 면이 있고 이 나이 또래 사람들 같죠.
그래서 그런 솔직한 진주가 좋다. 투명함, 순수함. 그런 거가 민철 씨가 느끼는 진주의 매력이고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편하더라. 진주님을 했을 때. 그래서 호감도가 커졌고 뭐 애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커져버리면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현진 씨를 찾아온 사람은 현준입니다. 여기는 현진 씨가 너무 뭐랄까 현준 씨한테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부모님이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하면은 상대가 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대안들이 많으니까 또 그리고 현준 씨 어머니가 현준 씨가 괜찮다고 했지 무조건 현준이 만나라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철 씨나 현준 씨라는 둘 중에 한 명 만난다라는 마음에서 바라보면 현준 씨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는 없죠. 현준 씨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말투, 태도야. 그래서 현진 씨는 엄청 반가웠어. 현준 씨가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현진 씨 어머니가 왔기 때문이기는 해요. 와가지고 뭐 연봉 물어보고 그렇긴 했는데 현준 씨에게 우리 딸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무 태인에게만 향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도 한번 알아봐야 되나 하고 온 거긴 하지. 그래서 호감이 있다는 거를 엄마랑 이야기하고 알게 된 거야. 근데 현준이는 왜냐면 아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현진 씨는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 데이트를 할 때도 현진 씨는 요리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 당시에 태인 씨는 현준과 마음이 커지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했었지. 그쵸. 현준 씨 어머니도 현진 씨 선택했었구나. 옛날에 이제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남녀를 둘씩 짝을 지워서 김밥을 10분 안에 10줄을 완성해라. 이런 미션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빡세게 팍쫙 말아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분에 정확히 10줄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실험 중에 남자들한테 그룹을 2개로 나눠서 미션을 준 거예요. 한 그룹은 무조건 완성해라. 꼭 완성해라가 미션이었고 또 다른 쪽은 완성 미션 상관없고 많은 대화를 해라. 가 그거였어요. 얘기를 하고 놀아라 이거였거든요.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을 준 쪽이 단연코 우승했지. 이겼지. 근데 여성분들의 호감도는 당연히 뒤쪽에 있었어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눈 쪽. 근데 이것도 개인차는 있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잡담하면 이런 거 매력 없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확실히 현진 씨는 그런 상황에서 김밥을 10줄? 오케이. 김밥 10줄. 집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딱딱 지시하고 이럴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현진 씨가 현준 씨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기보다는 내가 만나서 결혼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플란에 들어있는 거죠. 현준 씨는 어머니는 뭐라셔? 현준이 되게 괜찮다. 어머니가 너 괜찮대. 현준 씨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준 씨가 계속해서 어떤 일관된 깊은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현실적인 얘기에서 안정감을 자꾸 주려고 하고 그러면 현진 씨의 마음은 현준 씨를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뭐 마음보다 일단 머리로 판단했을 때 현준 씨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근데 여기서 현진 씨의 태도를 보면 동업자 관계야. 나를 선택해준 이유가 뭐야 지금?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오늘도 재밌었고 오늘이 지나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뭔가 어필이 안 됐어. 이때 현준 씨의 대화가. 그래서 현진 씨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현준 씨가 난 있을 것 같기도 해. 현진 씨가 기대해봐도 되나? 기대를 갖고 있나? 기대해봐 기대를 좀 해봐 하는데 현진 씨는 현준 씨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고 있고 민철 씨가 더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기대를 좀 해봐 이런 말인지 현준 씨는 뭐 어쨌든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니까 이런 살짝 아재스러운 개그들이 좀 있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5손가락 안에 들면 이런 것도 그냥 둘 다 실은 유머 수준은 비슷하긴 한데 그걸로만 보면은 여기가 레벨이 맞는데 현준 씨는 어쨌건 뭐 이게 엄청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철 씨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진 씨는 현준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민철이 재밌네. 민철이를 한 번 더 만나보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이 나버렸네요. 진주 씨 방에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현진 씨가 옆에 또 딱 있었네요. 현진 씨는 민철 씨랑 진주 씨가 이렇게 뭔가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현진 씨도 여기서 젊은이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엄청 발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야. 태인 씨도 그러고 처음에 은나래 씨도 그러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현준 씨는 좀 재밌고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여기에 29형 철림을 넣는 건 좀 그렇고 굳이 넣으면은 광수님이나 영호님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밤에 막 돌아다니고 이게 어필도 하고 좀 이렇게 틈을 보여야 돼. 너무 이렇게 엄격해 보이고 어떤 미래, 어떤 결혼, 출산 나는 딱 그걸 원하는 약간 이런 게 드러나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어른의 시선으로는 좋은데
같은 또래 남자들에게 어떤 설렘을 주기에는 좀 약하지 않은가. 현진 씨는 지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뭐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고 말이야. 만나자고 했었어? 아니야, 만나야 하면 만나고 와. 그러면 둘이 데이트 가는 거지. 그래, 그 애들은 다 그러고 놀고 있어. 현진 씨는 몰랐군요. 현진 씨는 뭐 갔다 와 이러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민철이 1순위로 거의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민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해? 여기서 현진 씨는 항상 경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도 지고 있는 이 상황이 더 불안하게 다가오겠죠. 민철 씨도 하필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가지고 어찌됐든 진주랑 얘기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현진 씨는 방에 들어와서 뭘 패대기 쳤어. 진주가 나가는 걸 관찰하는. 어머님들이 이게 급하게 야반 도주하시느라 이게 테이블이 안 치워져 있나요? 어머니들 안 계시니까 아주 테이블이 슬슬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진주 씨를 지켜보고 이런 패배에 크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겠지. 꽃분이랑 돌쇠가 데이트 가고 아씨만 남았다고요? 그렇게 4일차 아침. 이제 4일차구나. 3일차까지 일어났던 일이고, 민철 씨는 지금 두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구도를 보면 세훈은 태인과 묘진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고, 승학은 묘진, 한결은 은나래, 민철은 진주와 현진, 현주는 태인과 현진. 근데 태인 씨는 이 세훈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고, 묘진 씨는 승학, 세훈, 승학 씨가 지금 그래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은나래 씨는 한결이고, 진주 씨는 민철. 진주 씨는 민철 말고 없죠 지금. 현진 씨는 민철, 현준인데 민철 씨가 훨씬 높은 것 같고요. 4일차 아침 자유 데이트의 시작은 민철 씨와 진주 씨의 데이트. 두 사람은 두바이 모찌빵? 저건 뭐 두쫑쿠랑은 다른 거야? 2일차 선착순 데이트에 이때도 뭐 두바이 초콜릿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좀 통했었죠. 근데 두 사람은 뭐 요즘 유행하는 걸 먹으러 오고요. 카다이프가 뭐 살아있고, 카다이프가 살아있다, 기절이다. 나 기절하면 어떡할 거야? 챙겨줄 거야? 버리고 갈 거야? 아니, 내가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엄격한 25옥수님 같으면 기절이요? 먹는 거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혼나. 그래서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요. 내가 느끼는 진주는 되게 리액션이 화려하다거나 살갑지는 않아요. 이거는 진주 어머니랑 비슷하군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아기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진주 씨가 그런 순수한 면이 있지. 솔직하고 그 초콜릿 봤을 때 표정이 진짜 밝았다. 그런 진주의 모습에 제가 끌리도록 그 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인 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아주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시는군요. 근데 진짜 작은 거에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 작은 거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10,000원으로 분식을 먹으러 가서 그 분식을 맛있게 먹는 상대,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작은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사고 그거를 뭐 아이같이 좋아하는 모습, 그런 거가 상대의 마음을 되게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거 어제 나 에르메스 팔찌 샀는데 지금 이거 뭐야, 이게 플리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 뭐 1,500원 해갖고 산 거야. 1+1 해가지고 2,000원에 2개 사가지고 야 이거 이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야 에르메스 팔찌 샀는데 요즘. 이러면 힘들죠. 가짜로 연기를 하라는 거야. 지금 그 연기를 하라는 거야. 바로 그거죠. 작은 거에 행복해하는 모습. 굳이 뭐 모든 사람한테 연기할 필요는 없는데, 봐봐 29영철 같은 요즘엔 남자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일단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아. 사치해도 돼. 솔직히 사치라는 개념은 버는 거에 따라서 과하게 쓰는 게 사치지만, 뭐 많이 벌면 버는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벌써 지금 봐봐. 사람들이 지금 연프 같은 걸 봐도 입 밖으로 안 꺼낼 뿐이지 사치하는 사람들에겐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거에 행복하는 사람은 사치스럽지 않거든. 근데 그게 왜 내가 연기를 하러 가면, 동성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은 되게 없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성에게는 어필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성을 많이 안 만나보시고 동성들만 만나보신 분들은 이거가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진 씨는 그 와중에 지금 힘들죠. 경쟁에서 졌거든. 본인에게 선택지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2순위로 밀리니까 2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다 1등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한숨이 나지.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본 모습은 진주랑 민철이 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좀 힘들었다 하고요. 현진 씨는 현준 씨랑 데이트를 했었네. 아닌가? 그냥 산책한 건가? 섭섭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철이 진주한테 관심이 커졌구나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데이트가 끝나고, 세훈 씨도 뭔가 한 사람으로 딱 고정되지 않기 위해서 승학 씨한테 바꿔가면서 데이트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구나. 여러 사람이랑 알아보려는 마음이지만, 민철 씨가 이 뒤에 현진 씨를 선택하거든요. 진주 씨 마음도 굉장히 안 좋겠어. 민철 씨도 좋게 말하면 똑똑한 친구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유리한 선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진과 진주 각각의 마음을 키워놓고 다른 선택을 계속 해버리니까 뭔가 어떤 배려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지금 진주 씨한테 15초만 있어봐, 보여줄 게 있어,
하면서 이 꽃을 피운 거를 갖고 오거든요. 선착순 데이트 때 민철 씨가 받은 꽃을 그걸 활짝 핀 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29 영철님이 눈비를 보여준 거 같은 거죠. 내가 준 꽃이야. 근데 이 다음날 현진 씨를 선택할 거였으면 조금 이거를 살짝 미뤘어야 되지 않나. 진주로 선택하고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좀 이거는 밀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룻밤이라도. 저 꽃이 하루 만에 시들진 않을 거 아니야. 민철 씨는 저 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피었으니까 신기해서. 진주 씨는 들어올 거지? 들어와. 진주 씨는 꽃 받고 세심하구나. 감성도 풍부하고. 나는 그렇게 세심하지 않은데. 그렇게 저녁 식사 전에 그렇게 꽃을 받고 식사가 끝나고 진주 씨가 민철 씨를 찾아와요. 여기서 기다려. 진주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진주 씨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진주와 진주 어머니의 관계를 봐도 진주 어머니가 좀 리액션에 이런 게 좀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멋있고 쿨하고. 근데 진주 씨는 그에 비해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바란단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을 엄청 챙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울 때는 뭔가 이런 간절한 표현을 하고 그래서 효연이라고 이제 농담처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주 씨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빠르게 한번 마음을 주면 되게 깊이 빠질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이렇게 마음이 깊어졌는데 다음날 현진 씨가 선택을 했으면 진주 씨의 마음은 또 굉장히 상처가 크겠지. 근데 또 민철 씨는 말을 잘하니까 또 잘 돌리겠죠. 진주 씨는 단둘이 있을 때 좋대. 그리고 우리 여자들끼리만 얘기했는데 남자들은 좋아하면 눈빛에서 느껴진다는 게 있었어. 오빠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 나랑 둘이 있을 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이게 다 자기 마음이라고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이 생기면 그 사람 눈빛을 저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이제 오빠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적극적으로 2순위 분한테 1순위 분한테 두 분 다 얘기를 해본 거야? 민철 씨는 얘기는 했어. 충분히 했어. 진주 씨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진주 씨는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철 씨는 진주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넌 어때? 진주 씨는 뭔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갈 거면 가고 올 거면 와라. 정리하고 빨리 와라. 아니면 갈 거면 빨리 가고 나한테 그렇게 뭔가 여지를 주지 마라. 그래서 진주 씨는 민철 씨가 아까 올 때도 차라리 그냥 안 온다고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저 나이 때는 다 그런 불안함이 있지.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먼저 상황을 만들 것 같진 않아. 너는 가든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오든 해. 1, 2순위로는 안 돼.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이게 이제 진주 씨의 마음이죠. 민철 씨는 진주 씨가 그런 의도로 말한다는 거는 지금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민철 씨는 아니 뭐 나한테는 여러 사람 알아보라더니 본인은 뭐 안 알아본다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는 그런 사람 네가 만들었네? 나는 오빠한테밖에 안 만들었어. 민철 씨는 약간 이런 꿈이 없는 모습이 너무 좋아. 민철 씨가 만났던 뭐 그런 뭐 여우 같은 면이 있는 모습 그런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겠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끌리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빠져드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민철 씨한테. 이렇게 진주의 마음은 커져가고 있는데 민철 씨는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네요. 진주에게. 5일차가 됩니다.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 현준 씨는 태인 씨한테 가고요. 근데 이거 보면 제작진도 태인 씨를 완전히 지우진 않았어요. 보면. 아무튼 현준 씨는 태인 씨한테 가고요. 민철 씨는 다들 놀랐는데 현진 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진 씨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두 사람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현진 씨는 어제 패대기까지 치면서 그랬는데 말이지. 민철 씨는 진주한테 가기 전에 한 번 더 내 마음에 확신이 어느 정도일까? 진주가 더 큰 건 맞아. 그러니까 진주한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만나보자 라는 마음. 이번에 29 상철의 마음 같은 영자 누나한테 가기 전에 옥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옥순이랑 근데 데이트가 좋으면 옥순한테 갈 수도 있어. 현진 씨랑 데이트가 좋으면 현진한테 갈 수도 있어. 물론 차이는 있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없을까? 현진에 대한 제 마음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민철 씨는 5일차지만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저울질해서 더 나은 사람 선택하겠다. 진주 씨는 서로 다른 사람 궁금한 사람 있으면 알아가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대화했었고 대화를 한 건 아니고 진주 씨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볼 거면 빨리 알아봐라 라는 말 뜻에 가깝죠. 네가 후회 없이 나한테 확신을 줘 라는 거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는 상견례.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군요. 이 자리에서 민철 씨의 어머니 그런 센 모습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볼거리일 것 같아. 다음 주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프로에서는 이제 보지 못한 장면이니까. 물론 첫날 같이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이런 정도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서로가 모르는 상태였고 마음도 아예 없는 상태였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지. 그리고 현진 씨 어머니가 또 워낙 체면을 또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민철 씨 어머니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또 분명히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불붙는 어머니들의 자식 자랑. 그래 다들 자식 자랑할 만한 자식들인데